예. 예. 법무사 시험 공부에 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좀 더 해 드릴까.'라고 생각했더니 제가 옛날에 아시다시피 사법고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실패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실패를 한 요인을 아무리 곰곰 생각해 봐도 어 책, 책 때문에 그렇지 않냐. 거의 책 때문에 방황을 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호기심이 많아 가지고 절대 시험에서는 호기심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나오는 것만 외우면 되잖아요. 근데 호기심이 많아 가지고 그때 정말 나도 얘기하겠지만은 안 본 책이 없을 정도로 모든 책을 섭렵을 했어요. 뭔가 새롭다 싶으면은 그 책을 사서 꼭 봐야 직성이 풀리니까. 근데 사법 시험이나 법무사 시험이나 시험 기간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겠지만은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 "동차의 기회를 얻었다." 이러면은 1년 15 개월이 15 개월의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시간이 넉넉하게 생각돼요.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요시 땅 해 가지고 15 개월 만에 '뭔가 결실을 얻겠다. 정말 사투를 벌이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아 시간이 넉넉하니까 베이스부터 깔고 가자. 그래서 읽고 싶은 책을 좀 충분히 읽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요 장수생의 특징이 있잖아요. 시험과 관련 없는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그러니까 말하면 내 이게 기본서를 정말 시험장까지 들고 이 책을 시험장까지 단권화를 해 가지고 시험장까지 들고 갈 책이 아니다 싶으면 그 책을 손도 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걸 한번 읽어 본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생각하냐면은 '이걸 한번 읽어 보면은 나의 지식이 커지겠지. 내가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겠지. 그러니까 리걸 마인드가 더 커져 가지고 어떤 문제든지 쑥쑥쑥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착각에 빠졌더랬어요. 물론 책을 많이 읽으면은 "어떤 책에 뭐가 나온다." 물어보면은 "어떤 책이 어떻다." 이래 보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런 지식은 상당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시험에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또 나름 또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런 게 좀 안타깝게 느껴져요, 제가 볼 때는. 옛날에 사법고시 공부할 때는 그렇게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사법고시 공부할 때가 상당히 공부 분량이 많았죠. 예. 그래서 요즘 경향하고 저도 인제 요즘에 심심하면은 옛날 생각이 많이 나 가지고 저도 좀 공부파니까 나이가 들어도 책 뒤적뒤적하면서도 그런 거를 좀 못 찾겠더라고요. 오죽하면 여기 이런 책도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주원 교수의 형사소송법 이런 책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 놓으면은 뭔가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심심하면 한 번씩 쳐다보고 절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거. 어. 읽어 보면은 맨날 추억이 새록새록 나긴 하는데 그 추억을 위해서 한 거지 별로 의미 없이 산 거예요. '책장에 좀 장식해 놓을까?' 이런 생각으로. 예. 그래서 옛날에는 공부 양이 많을수록 사법고시는 그랬거든요. 사법고시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딱 이재상께 말하자면은 그냥 표준 교과서였어요. 다른 걸 보면 안 돼. 왜냐면은 찍은 게 잘 안 나오니까. 찍은 게 잘 안 나오고 만약에 이제 강사들이 이재상 책을 갖다가 이재상 책을 갖다가 인제 나름 편집해 가지고 강사들이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해 가지고 나름 요약집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출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냐면은 이게 옛날에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방식이에요. 일단 기출 문제는 뺀다. 거의 10 년간 기출 문제는 거의 다 말하자면 빼 버렸어요. 그리고 최신 기출 문제 거의 한 7-8년 계속 트렌드를 기출 트렌드를 봤잖아요. 안 내요. 올해는 내겠지. 안 내. 그러니까 강의를 하면서 강사 요약집을 만들고 이거 중요하다 싶으면 그거는 벌써 걸러내요. 그걸 사법고시 출제 하는 거기 부서에서 그걸 제출을 받아요. 그래 그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그러면 교수들이 그날 아침에 모처에 출제 기간에 모여 가지고 그걸 다 보면서 인제 출제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인제 그게 통계가 있는 거야. 어느 학교에서 중간고사로 기말고사로 출제되었고 그다음에 언제 고 시기에 실렸었고 어느 학원 어느 강사가 기출 문제를 냈고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다 걸러내는 거야. 그걸 걸러내다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완전 절반은 불이타가 나오는 거야. 옛날에 사법고시 칠 때 45 점 거의 절반만 받아도 점수를 잘한 거고 거의 불이타니까. 이게 불이타더라도 완전히 100 지를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완벽하게는 못 쓰지. 근데 인제 읽어는 봤는데 예 정말 유의미하게
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쓴단 말이에요. 조문 몇 개 쓰고 뭐 어디서 들은 거 좀 채우고 이래도 점수를 쪼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른 책을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강사들 책 같은 게 비추였어요. 그 무조건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이세상, 또 뭐더라, 뭐 헌법 같은 경우는 판례 위주로 했으니까 그때 김유양, 예, 그 정회철 이런 걸 봤어요. 그걸 정리를 잘 해 놨어요. 그러니까 헌법은 그렇게 좀 약간은 뭐랄까 좀 파가 나뉘어 가지고 통일된 교과서가 없었어요. 옛날에 권영성 교수랑 그다음에 인제 우리 그 교수님이 연세대 교수님이었던 허용 교수 책이 양대 산맥을 읽었었는데, 그리고 서울대 김철수 책이었는데, 김철수 책은 너무나 뭐 두껍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집대등한 책이라 가지고 막 달라달라고 하는 책이라 그 거의 안 봤고요. 권영생 책 아니면은 아까 저기 말했던 허용 책을 봤어요. 그만큼 교과서 자체를, 교과서 이 한 권 자체를 그 목차랑 모든 거를 다 섭노트해서 또 거기 나오는 포인트는 또 다른 거 뭐 기출 문제나 뭐 이런 다른 참고 자료를 뭐 1-2개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인제 거기다가 다시 첨가를 해서 한 권을 만나서 달달달달 외우는 게 옛날에 그 경향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을 너무 고문하는 거지. 인내력을 고문하는 거죠. 모든 과목이 다 그랬으니까. 민법도 그랬고. 그러니까 한 교과서를, 그러니까 표준화된 누구나 보는 교과서를 외우는 게 중요했으니까. 그럼 행정법 같은 경우는 김동희, 그다음에 몇 개 다 뭐 읊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민소법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시윤. 이시윤이 소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목차를 다 외워야 돼요. 거기 있는 그 표현들을 하나하나 분해해 가지고 외울 수 있게 탁탁탁탁 다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제가 인제 사법고시 공부할 때는 강사책이 오히려 약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사례집이나 뭐 판례집이나 요약집 이런 교수분들이 인제 책을 많이 냈었는데, 요즘 제가 한 번씩 저기 뭐 법문서적이 그 옛날에 사법고시 공부할 때 거기 신림동에 거기 무슨 교회더라? 그 사거리 교회 앞에 있었던 서점이거든요. 좀 중년에 저기 아줌마 사장님하고 아줌마 아저씨가 운영하는 가게는 자주 놀러 갔었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을 때도 법문서적에 뭐 좀 이렇게 추억 삼아 시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눈에 선하죠. 근데 요즘에는 인제 많이 바뀌었는데. 예.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인제 그런 사이트 가 가지고 뭐 무슨 책이 잘 팔리나 이런 거 보면은 교수님들이 활동을 안 해요. 그때 활동했던 분들은 전부 다 인제 좀 뭐 정년 은퇴하시고 뭐, 예, 공동 저자로서 제자들이 다들 이문 교수만 해도 제가 그 사법고시 시작할 때, 사법고시 시작하면서 이문 교수가 그때 첫 판을 썼어요. 첫 책을. 성균관대 이문 교수님이 요즘 뭐 잘 나간다. 그때 오영근 교수님이랑, 그리고 우리 학교에 지금 민법 했던 백태승 교수님이랑 김상용 교수님이랑, 그때 또 저 한국 외대 이은영 교수님 들어나 봤어요? 저 그 책 다 읽었거든요. 이은영 교수님 책도 다 읽었고 김상영 교수님 그 시리즈도 다 봤고, 백태승 교수님한테는 그 물권법, 그다음에 뭐 민법 총칙, 그다음에 채권 총론, 채권 강론 이렇게 들었어요. 예. 아주 아주 유명했죠 그때는. 그때는 핫했어요. 예. 근데 지금으로 보면은 그런 분들이 다 은퇴하시고 저도 나이가 들어 가지고 인제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보면은 인제 그런 분들이 활동도 안 하시고, 그다음에 후학들이 그렇게 이게 학문들을 이어받아 가지고 열심히 저술 활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뭔가가 이게 그때는 뭔가 치열했으면 이 정도 시간이 몇 년이 지나죠. 거의 20 년이, 제가 공부할 때가 인제 2000 년부터 뭐 한참 공부할 때가 2000 년부터 아마 2005 년까지 이때였으니까, 그때 정말 교수님 팀들이 우죽죽 생겨 났고. 그리고 인제 이거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참고용. 참고용으로. 지원님 책. 아시죠? 23 판. 예. 추억 속에 사는데 벌써 23 년이 지났어요. 제가 첫 판을 샀었다. 제 1 판. 예,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보던 책이 그 책이었거든요. 여기 김준호 교수님. 김준호 교수님이 그때 제가 공부할 때는 핫했어요. 아주 젊으신 분. 김상영 교수님이 좀 이게 그랬고, 제가 인제 시작할 때도 2000 년대 할 때도 거기 곽윤직 교수님, 그때도 거의 뭐 원로이시던데 지금은 거의 뭐 그거죠. 예. 완전히 후광이 비치는 뭐 그런 분이죠. 지금 뭐 대법원 뭐 대법관이나 뭐 이런 분들이 공부했을 법한. 옛날엔 그랬어요. 제가 인제 초창기에 정말 사법고시에 관심이 있었던 때가 인제 1997 년부터 관심이 있었거든요. 97 년에
경제학과 다니다가 경제학과 3 학년인가 그때부터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회계를 하더라고. 회계사를 한다고 보상 안 해 봤자면 순 그 계산기 두드리고 있다가 막 이러면서. 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예. 계산기 두드리면서 막 뭐 회계사를 하겠다고. 난 또 숫자도 싫었고 그리고 회계 강의를 들었는데 회계 원리 우리 그때 학장이었던 야야야 총장이었던 송자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송자 교수님 아니다. 어떤 회계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회계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대변, 차변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는 이래서 막 뭔가 수업을 즐기는 것 같은데 저는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건지. 제가 수학을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회계라는 과목에 대해서 정념미가 뚝 떨어졌어. 중간고사 치니까 회계 과목이 D가 나왔나? 이러 큰일 났다 싶어 가지고 막 회계 책 사 가지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사악한 과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뭔가 해 볼까 생각하니까 친구들이 막 옆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 '미쳤다. 나는 아니고 나도 뭔가 뭐 심각한 걸 시작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법을 인제 시작해 보자. 옛날부터 뭐 어릴 때부터 사법고시 뭐 한다고 그때는 꿈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때 산 게 곽윤직의 민법 총칙 이거예요. 한자가 적혀 있었어요 그때는. 한자. 제가 뭐 한자를 좀 했으니까 읽기는 그런 거 없었어. 지금도 생각나.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게 뭐 이게 그런 프린터라는 건 옛날엔 그런 거잖아요. 옛날 어딨냐 화 뭐라고 하나 인쇄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거 찍는 거 그렇게 찍어 줘 옛날에는. 지금 도서관에도 없을걸요 민법 총칙. 그걸 사 가지고 탁 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신의성실 원칙부터 이렇게 읽었단 말이죠. 옛날에 또 신림동에서 강의하면은 민법 총칙 그걸 또 강의 그걸 요약해서 강사 요약본을 만들어 가지고 막 하는 게 유명했어요. 그리고 인제 좀 있다가 인제 김준호 책이 나왔는데 이거는 뭔가 획기적인 거야. 말도 이렇게 잘 써 놨고 편안하게 읽게 해 놨고 곽윤직 책보다. 그다음에 이제 판례집 이런 것도 사례로 탁탁탁 구성해 놨고 그래서 그때 김준호 교수님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죠. 첫 판 나왔을 때는 좀 허접했어. 첫 판도 기억나거든요. 말하자면 사례 이렇게 판례 사례 소개하고 간단하게 평석을 쓰고 이랬는데 그게 너무 신선한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살살살살 인제 인기를 얻고 이제 판이 거듭할수록 그때 이 김준호 교수님 2 판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 몇 판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저기 사무실에 있어요. 기념으로 사다 놨어 그냥. 쳐다보면 좋잖아요. 옛날에 난 저걸로 공부했다 뭐 그러니까. 김준호 교수님이 좀 이렇게 인기를 끄니까 인제 그전에 고대법대 김영배 교수님. 김영배 교수님이 또 민법 시리즈 5 권을 냈어요. 예. 객관식 냈어요. 그 후에 그때부터 김준호 교수가 이게 이런 책처럼 강의 이런 책처럼 한 권으로 5 권을 5 권을 한 권으로 만들어 가 가지고 인제 강의하는 게 그때부터 좀 선풍적인 바람이 불었던 거라. 곽은직 교수님도 만약에 이런 책을 냈으면은 그때 선풍적으로 했을겠네. 곽은직 교수님이 너무나 책이 두껍고 사례 형식이 아니고 이론 형식이고 뭐 읽어 보면은 뭐 게벨의 뭐 독일의 이론 아니면 포세시오 그게 독일인가요? 뭐 로마법인가요? 연역이 엄청나게 길어. 하여튼 이론이 엄청나게 길어. 예. 그래서 인제 그런 책을 다 한꺼번에 읽지는 못하고 하여튼 채권 강로까지 있은 걸로 기억해요. 그게 한자가 장렬했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제 그분이 인제 연세도 드셨고 그때 정년퇴임도 하셨고 이래서 결국에는 이 단권화책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인제 김준호 교수님이 시작하셨고 그다음에 좀 1 년인가 2년 지나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2000 년도인가 아마 그래요. 2001 년인가 그래요. 김영배 교수님이 5 권을 이게 헌민형 헌민형이란다. 민법 5 권을 엮어 가지고 한 권으로 냈어, 김영배 책. 예. 한 권으로 그것도 민법 강의인가? 그게 갈색인데 갈색 띠가 이렇게 있고 했었는데 요즘에 찾아보니까 절판이 됐더라고요. 아이고 참 추억이 새록새록하죠. 그래서 그것도 사 봤죠? 보면 안 되는데. 사실은 그것만 봤어야 되죠. 그죠? 김준호 책으로 계속 봤어야 되죠. 그때 인제 그 1 차부터 2 차까지 트렌드가 어땠냐면 일단은 1 차는 김준호 책을 본다. 그게 인제 대세였어요. 그리고 인제 가족법은 김주수 교수님 한국외대 김주수 교수님 책을 보는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고걸 첨가해서 1 차부터 2 차까지 간다. 요렇게 봤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했느냐. 그걸 끝까지 보고 거기 있는 목차하고 싹 다 외울 생각을 절대 안 하고 읽어 보니까 쉬운 거야. 만만한 거야. 그래 만만하다 쉽다. 그러니까 또 그때 김준호 교수님 책이 이거랑 비슷하게
이거 양형규 교수님. 이 색깔이 비슷해요. 이 색깔이 인제 밑에 있었어. 예. 양형규 교수님한테 제가 수업을 들었어요. 그리고 양형규 교수님도 인제 조교수라서 빠릿빠릿한 분이었었는데 독일에서 갓 연구하고 돌아오셔 가지고 예 김상용 교수님 밑에서 인제 조교수로 있으면서 했는데 예 그랬어요. 그래 그때 이거는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인제 그걸 책을 샀는데 이것도 아이고 그냥 이것도 대단한 책이죠. 김준호 교수님은 뭔가 이게 그러니까 김준호 교수님이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곽윤직 시리즈를 곽 시리즈를 다 베꼈다." 예 "곽 시리즈를 요약한 게 김준호 책이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1999 년하고 2000 년에 김준호 시리즈 책으로 공부를 했는데 웃긴 게 웃긴 것도 아니지. 김준호 책에 있는 그 한 줄 한 줄이요. 다 객관식 그거야. 객관식 지문이에요. 1 번, 2 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1번 문제에 뭐 하여튼 소가로 1 하면 이렇게 되면은 상당하죠. 그래서 그 김준의 책을 기본소로 하고 김영규의 문제집이 있어요. 이게 참 좋았어. 그래서 여기서 거의 다 나온다고 봤어요. 김영규 문제집은 그 파란색이었나? 뭐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이 두 개만 가지고 김준호 가수법 요렇게 딱 가지고 있으면 그냥 끝인 거야. 그다음에 최신 판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최신 판례 있으면 그때는 뭐 디지털 이런 게 뭐 이게 자료를 컴퓨터로 뒤지고 온라인 이런 게 잘 없었으니까. 그다음에 인제 그 서점에 가서 뭐 강사분들 최신 판례 사 가지고 딱 첨가하면은 그게 그냥 끝이야. 어. 그 최신 판례 같은 경우는 인제 한 두세 달 시험 두세 달 한 달 전 이렇게 하면 신림동에 가 보면 최신 판례 이렇게 팔거든요. 한 5,000 원에. 그럼 그거 사 가지고 첨가하면 끝이에요. 고거만 2 차까지 달달달달달달 외우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김준호 책 보고 만만하단 말이지. 음.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들죠. '이거 가지고 2 차를 대비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럼 김준호 교수님이 그거 다 써 놨는데 그 민법 이론을 다 써 놨는데 그것만 알고 그것만 달달 외우면 자기 2 차 1 차까 2 차까지 그냥 고득점에서 붙지. 그것도 못 쓰면서 무슨 다른 책을 보려고. 다른 책을 봐 봤자 이런 책 한 권 보는데 거의 한 달이 걸리잖아요. 한 달이. 열심히 봐 봤자 20일 걸려요. 그냥 꼼짝 안 하고 앉아 가지고 이것만 읽어도 20일이 걸려. 근데 거기다가 당근하고 인제 거기다가 인제 기출문제 만들어 갖고 외울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이 병신이. 그러니까 잘난 체를 한 거지. 그리고 김준호 그 김 저기 김영배 책도 사고 그걸 읽다 보니까 인제 물론 참고로 읽었죠. 그걸 읽다 보니까 인제 생각 '이걸로는 기본서를 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읽고 나니까 인제 그 지원님 교수님이 판사를 하다가 뭐더라? 경희대 법학과 교수로 왔나? "그래 오셨네." 그때 띠는 요 법무사 시험 요거 좀 요 색깔 있죠, 그죠? 요 색깔로 했어. 이거 참 멋있어 보였어. 그때보다는 이거보다 더 두껍거든. 팔자도 그때는 좀 컸어요. 그래서 보기가 아주 좋았어. 딱 보니까 딱 보는데 지금은 이 팔자가 이게 뭡니까 진짜. 아유 이 각주들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그때 책이 더 좋았어요. 젊은 그때 시절의 책이. 지금 눈이 아파서 못 봐요. 나이가 들긴 들었나 봐요. 이런 각주 이런 게 막 있으면은 이봐요, 이거. 각주가 보이시나요? 예. 너무 사악해. 나이 든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사악해. 근데 인제 뭐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참고로 이걸 갖다가 인제 그 사무실에 딱 비치해 주긴 비치해 두더라고요. 저도 인제 사 가지고 인제 배경에다가 "이거 하나 나도 이거 읽었다." 뭐 이거지 뭐. 예. 그래서 이게 나와 가지고 또 그때 한번 사 봤어. 예. 좋긴 좋더만. 어떻게든 다 읽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다른 강의에서 제가 얘기했기를 "문제 정리 연습을 안 했다." 왜? 이거 책 사 본다고. 즐긴 거지 신림동에서. 신림동에서 신림동 놀이터면 알 거예요. 신림동 놀이터 이러면 어딘 줄 알 거예요. 신림동 고시원 놀이터. 신림동 저기 교회 앞에서 성당인가 교회인가? 그다음에 춘추관 있죠, 그죠? 춘추관 하면 좀 장수생들 아실 거예요. 지금 법무사 공부하시는 분들 아실 거야. 그 거리에서 쭉 올라가면은 저기 어딘가 미림여고 쪽으로 쭉 올라가면 맨 꼭대기 오시면 거기 있었거든요. 그 놀이터 앞에 있고 그 햇님 슈퍼 있고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 책 읽으면서 세월 가는지 몰랐죠. 그때 인제 잘 붙는 사람들은 무조건 거기 학원에 등록했어. 춘추관이나 또 뭐더라? 거기 등록해 가지고 무조건 코스를 따라갔어요. 매일 그러니까 뭐 매주 시험을 치고 답안을 이렇게 돌려보고 우수 답안이 뭔지 보고 그다음에 인제 그 학원 강사분들 정리해 주는 거 달달달 외우고 그러고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데 나는 그걸 안 했죠. 왜 안 했을까요? 모르지 뭐. 돈이 없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꼭대기 놀이터 고시원에서 그냥 놀라고 한 거지. 마음이 그런 거야. 마음이 좀 볶이고 하나만 가지고 딱 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만 좀 시간이 남아돌았죠. 남아서 떨컥떨컥 붙었겠죠. 그걸 안 한 거야.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인제 1차 시험에서 말씀도 드렸고 2차 시험에서 말씀드렸는데 잠깐 얘기한 것 같아요, 기본서에 대해서. 그래서 기본서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려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몇십 년 전에 몇십 년부터 그 모든 그 법서를 섭렵하고 실패를 한 여기 뻔보기가 있으니까 저는 뻔보지 말라고. 그래서 저번에 제가 1차 공부 때도 얘기를 했고 2차 공부 때도 얘기 드렸듯이 이거 얼굴 빨간이고 좀 이게 더워요. 저 문을 닫아 놨더니. 2차 공부도 얘기했듯이 이게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죠? "옛날 공부하는 보다 거꾸로 공부했다." 예. 거꾸로 공부하고 "이런 교수 책 절대 안 봤다." 나름 이게 잘난 체 한다고 사실 그렇잖아요. 내 옛날에 뭐 예? 사법고시 그렇게 공부했는데 뭐 아이고 그 법무사 책 그 진짜 뭐 어떤 기출문제 그 맨날 반복해서 출제되고 그게 뭐냐. 나도 다시 한번 예? 이론을 섭렵하리라. 이것도 봤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공부하고 있을걸요 아마. 아 그렇단 말이에요. 음. 저번에 한번 송덕수 강의도 이게 그러니까 송덕수 이게 책도 한번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것도. 예. 그래 그 말씀드리면은 책 다 꺼내네. 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그 송덕수 교수님의 사례집부터 먼저 나오는가 막 그래요. 사례집 보니까 너무 또 이게 뻥 뚫리게 써 놓는 거라 이거 사례 읽어 보면은 정말 시원시원하게 잘 써 놨어요. 뭔가 이게 통찰력이 있는 분이시더라고. 예. 멋있어 보이죠, 고시생들한테는. 이 교수님들이 착 글 써 놓으면은. 그래 가지고 그때는 정말 내노라 하는 그 교수님들이 뭐 연구를 하고 독일에서 연구를 하고 금방 돌아와 가지고 돌아오자마자 책을 팍팍 쓰면은 사법고시 준비생들이 그 책을 진짜 불티나게 사 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 저번에 보면 그러니까 이게 지원님 교수님 책이 새로 생기니까 신림동에서도 지원님 책을 기본 그 교과서로 기본서로 해서 강의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얘기하고. 사실 그거는 쓸데없는 그걸 위한 말하자면은 방황하는 세대들을 위 시 저기 고시생들을 위한 것이죠. 그래 방황해서 거기서 출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말하자면은 김준호 교수님 책을 잡았으면 무조건 그걸로 갔어야 되고 김영배 교수님 책을 잡았으면 무조건 그렇게 갔어야 돼요. 거기에 빠진 게 없어요 사실. 하나도 안 빠졌어. 근데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은 거기에 뭔가 더 추가됐을까? 구리타가 거기서 혹시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수험생들의 불안감? 그러니까 혹시 저 책을 새로운 책을 선택하면은 뭔가 새로운 이론을 접목하지 않았고 출제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를 신경을 써서 출제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절대 안 그래요. 옛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기본 안다고. 출제위원들이 생각하겠죠. 내가 이 문제를 내 가지고 정말 어 100명 중에 한 5명 썼다. 그럼 쪽팔리잖아. "니 그거 왜 냈는데?" 그럼 소문날 거 아니에요. 출제위원이 내도 진짜 낼 만한 걸 냈다. 어떻게 우리는 그 포인트를 생각하지 못했을까? 거기도 이론이 깊지. 이런 거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다 학계는 다 아니까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되도록이면 불이 타지만은 정말 기본서에 찾아보면 다 있어요. 목자고 다 잡혀. 이거 고대로 쓰면 그냥 합격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말하자면 리걸 마인드를 키우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짊어질 그 변호사들이 그냥 책 딱딱한 책 예? 강목 같은 책을 달달달 해 가지고 붙들여 쓰겠느냐. 뭔가 이 리걸 마인드를 길러 가지고 뭔가 다 섭렵해 가지고 그 세밀한 것까지 신경 써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만심이지. 자만심도 아니다. 미쳤지 뭐. 그 생각을 왜 했을까? 그래서 저는 장수생이 아니고 그냥 탈락생이 된 거죠, 그 사법 시험에 대해서는. 그 생각 자체를 잘못한 거야.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던 이거 또 얘기하네 그죠? 이제는 뒤집어 생각해. 절대 이런 거 보지 말자. 이거 왜 산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얘기했나? 그냥 합격하고 나니까 인제 이론이 좀 한 거죠. 너무 이제 삭막한 것 같고 옛날 추억도 나고. 그러니까 심심하면 그냥 놀러 가느니 저도 인제 공부 체질이거든요. 책상 체질이야. 다른 데 놀러 안 가. 그러니까 요즘 일요일이면은 여러분들 걱정해 가지고 옛날 또 추억도 생각나고 이거 찍고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맥주 한 잔 술 한 잔하고 저기 뻗어 가지고 거실에서 이러고 보고 있을 텐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냥 그 짓을 했어. 그러니까 민법만 이 짓을 했겠어요? 형법은 안 그랬겠어요? 형법도 1차 때는 인제 신호진 책을 봤어요. 와 신호진 책은 대단해 그분. 그때 제가 인제 말하자면 97년 그때 신호진 책이 떴거든요. 신호진 형법 요론이 그때 나왔어요. 제가 또 시작할 때. 신호진이 또 우리 학교 선배잖아요. 연세대 법대 선배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신림동 가 가지고 강의도 직접 들어봤어요. 와 잘하대. 목소리가 3 배야. 목소리가 목소리 속 뭐 말하는 속도가 다른 그 강사분 얘기하는 거 3 배예요. 그러면 그때 그 강의실에 들어가면은 정말 100 명이 빼곡히 앉아 가지고 노래 가지고 신호진 책 가지고 했고 하여튼 신호진 책만 달달 외웠으면 2 차까지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신호진 책이 없는 게 없거든. 판례고 이론이 다 있어. 너무 간락간락하게 잘 해 놨어. 이 책이 또 이재상 책이 그때 신호진 책이 나오기 전에가 이재상 책이 기본서였거든요. 거의 무조건 이재상 공부해야 돼요. 그거 뭐 록신의 이론 뭐의 이론 쓸데없는 이론 지금까지도 보면 골이 딱딱 아프구만. 하지만 이 형소법하고 형법은 이재상이 완전히 다 잡고 있었거든요, 이화여대 교수. 지금은 뭐 작고를 하셨지만은 아쉽게도. 그러니까 그걸 요약해 가지고 최신 판례 딱 해 가지고 해 놓으니까 그것만 외우면 1 차고 2 차고 다 붙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울 시간도 없다.' 그 생각은 안 하고 그때 또 뭐였더라. 예. 오영 그러니까 저기 이문 책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정우석 책도 나왔어. 정우석 그 교수님도 우리 그 저기 연대법대 선배님이고. 그리고 형법이 또 배종대 책이 있었어요. 고려대 배종대 책. 그것도 읽어 봤고. 손동건 책 있죠. 손동건 교수님. 그 은퇴했을 거예요. 손동건하고 신희철 강사가 같이 쓴 형법인가 형소법인가 죠. 제가 이제 신림동에서 신희철 그 해병대 조교 출신 신희철 강사한테도 강의를 들었죠.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실패의 원인은 강의만 듣고 쓸데없이 기본서만 많이 읽었다. 이게 절대 그 수험하고 1도 관련이 없다. 근데 저는 그 짓을 많이 했다. 근데 붙는 사람들 보면은 절대 그 생각 안 하고 기본서 하나 그때 전통 새 책 나오는 거 절대 신경 안 쓰고 기본서 하나 딱 그냥 고것만 달달달달달달 외웠다. 맨날 복습하고 그 강의는 그냥 참고적으로 듣고 그거 외우는 연습했죠. 그리고 그 코스만 따라가면 무조건 딸깍 붙었어요. 딸깍 붙을 수밖에 없지. 맨날 그것만 연습했으니까. 그거 쓰는데 도서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써요. 절대 안 그랬단 말이지. 아 참 병신이었지. 에휴 그래서 얘기해 봅시다. 뭐 그것까지 끝까지 다 얘기하면은 제 그 저 본 책을 다 얘기 안 하면은 뭐 그 민사소송법도 그 호문혁 책도 봤었고 돌았지. 호문혁 교수가 인제 서울대 교수였는데 소수설 중에도 극소수이야 극소수. 지금 읽어 봐도 이분이 왜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으나 참 인간적으로 법치적으로 참 '이상형 국가의 민사소송법이다.'라고 생각이 되나 절대 현실에서는 별로 적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는 이런 거. 예. 그 책도 읽어 봤고 그러니까 그 책을 딱 읽어 보니까 요 얘기만 좀 하죠. 지금 뭐 거의 30분 동안 그 얘기하고 있는데 30 분이 아니라 하루 종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딱 그 책을 읽어 보니까 민사소송법이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맥락도 없고 무조건 외워야 돼.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야 되는 게 그건데 민법은 맥락이 있잖아요. 앞뒤가 이게 읽다 보면은 앞뒤가 수미상관하고 이게 일로 연계되고 저게 연계되고 다 고민하다 보면은 모든 게 나중에는 이게 조화롭게 착 얽혀져 있어 민사소송법은. 민법은. 예. 물권법, 채권법, 뭐 민법 총칙, 뭐 착오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러면 민법하고 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왜 하겠어요? 채권이잖아. 채무잖아. 그러니까 채무를 이행했다. 안 하면 채무 불이행이다. 그다음에 이전 등기를 했다. 등기했다. 물권법. 등기함으로써 물건을 취득한다. 그럼 조문하고 지금 몇 개가 나왔어. 그죠? 그럼 뭔가 조화롭게 딱 되고 그걸 갖다가 인제 계속 살을 붙이다 보면은 인제 앞뒤가 쫙 이렇게 맞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민사소송법은 그런 게 없어요. 각각 절차별로 이게 딱딱딱딱 그냥 딱 나눠져 버리고 그게 절차법이 이게 어려운 거라. 감을 못 잡아요, 처음에 공부하실 때. 그러니까 감을 잡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시은 책에는 감이 없어. 그러니까 인제 무조건 그거는 강사가 정해 주신 목차대로 외우고 그냥 그 똑같이 써지나 안 쓰나 해 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지 혼자서 공부하니까. 그 독서 고시원에서 혼자서 이렇게 참 읽어 보니까. 읽은 거야,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홍영 책을 딱 읽어 보니까 정말 이해가 되는 거야. 재밌어. 예. 그리고 참 이게 구어체로 썼어요. 이시운 책은 뭔가 이렇게 딱딱하고 이게 진짜 본문서를 쓰듯이 탁탁탁탁탁 끊어지거든요. 그거 상당히 좀 힘들어 읽기가. 제일 처음에는 이게 접하기 '와 이게 뭐 이렇게 딱딱하나.' 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고문형 책은 너무나 이게 이게 구어체적으로 싹 읽어 보니까 정말 소설 지는 것 같아.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돼.' 그럼 뭐 해? 이걸 어떻게 시험지에 다 현출을 해요? 어떻게 시험지를 답안을 써? 목차도 없거든. 그 옛날에는 목차를 고대로 쓰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목차에 쓰고 하면 '아 이거 아는구나.' 해가 점수가 나가니까.
그냥 이렇게 술술술술 그냥 서술식으로 수필식으로 써서는 점수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두 문자 외우기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는데 제가 볼 때는 요즘 시험은 그거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 그 시험 방식에서 바꾼 게 인제 근거형 형식으로 바뀐 거예요. 앞에 정답 쓰고 근거를 대라 이런 형식으로 바뀐 게 오히려 보면은 짧은 지식이 있고 그러니까 그 목차 형식적인 목차 외우려 신경 안 쓰고 내용만 알고 있으면 어때든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게 요즘 시험 방식이거든요. 변시 시험 방식이나 보건행시 시험 방식이나 우리 법무사 시험 방식이나. 근데 아직까지도 저 목차 쓰는 것에 집중하시는 분인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목차 잘 써 가지고 점수 잘 받았다 그래서 잘 뭐 붙었다 이러면 제가 할 말은 없죠. 어디 가지는 말씀드린 거지 이건 저는 주관적인 얘기라고 항상 극히 주관적인 얘기다 이런 거를 뭐 달고 얘기하니까. 근데 인제 제가 이런 이제 뭐 옛날부터 그런 걸 해 왔으니까 "한 번은 들어보시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랬고 헌민형. 헌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는 관계 없으니까 얘기를 안 해 드려도 되잖아요. 사실은 톡 깨놓고 얘기하면은 김철수 책 그때 1,800 페이지였나? 그냥 두께만 이만했어요. 예. 거짓말하고 이게 그 여기 저기 있노 지원님 책 그 옛날 두께 있잖아요. 지원님 책 옛날 두께. 지금 1,800 페이지였나 그때?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 그거하고 김철수 책 똑같아. 판례를 엄청나게 얘기해 놨어요. 한때는 그것도 공부했어요 제가. 근데 실제로 그 저기 시험을 칠 때는 시험을 치고 1차 공부를 할 때는 황남기 거로 봤어요. 근데 인제 제 생각엔 이 생각이었거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법고시를 시작하기 전에 뭔가 이제 '베이스를 쌓자.' 해서 김설수 거기 책을 갖다가 이따만한 뚜껑을 갖다가 여름 방학 때 도서관에서 혼자서 그 공부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인제 사실은 밑바탕이 된 게 '지문을 좀 빨리 읽게 되더라.' 어떻게든 예 그 기본서를 많이 보니까 책을 빨리빨리 보는 연습하고 뭐 몰두해서 보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도움이 되긴 되는데 과연 그게 그것 때문에 뭐 합격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음. 일단 그렇게 말씀을 좀 이거는 진짜 서설이 되겠네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과 달리 요즘에는 교수님 책들이 뭐 정말 열심히 책하 차 하 쓰 쓰더라도 뭐 연구하고 그다음에 강의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 강사들만큼 그만큼 그 요약해서 못 쓰죠. 그죠? 어. 그리고 교수님 책 기준으로 뭐 출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중요한 거는 이제 기출, 오답, 정답 얼마나 많이 출제됐냐. 왜냐하면은 변시도 그렇고 그 행시도 그렇고 법시도 그렇고 기출됐는데 또 출제될 수 있잖아요. 작년에 뭐 만 이제 뭐 2년 전에 출제됐는데 또 뭐 그 포인트가 나오기도 하고 그럼 고대로 쓰면 되고 그죠. 옛날에는 상상도 못할 게 그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인가 어제 제가 들어보니까 "중요한 건 또 내도 상관없다. 어차피 알아야 되지 않느냐." 맞긴 맞아요. 근데 옛날에는 진짜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민법에 뭐 법정지상권 요번에 보면은 요번에 뭐 출제된 거 뭐 동시행항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포인트 이거 그죠? 안 냈어. 못 내. 예. 왜? 누구나 찍는 문제이기 때문에 못 내. 예. 그래서 요즘에는 무조건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욕심이 난다면은 리걸 마인드를 키우기 쉽다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런 책들이 있죠. 그죠? 읽으셔도 괜찮아요. 뭐 허영책이나 뭐 이런 책만 한 번만 읽어 봐도 민주주의가 뭐다 법치주의가 뭐다 진짜 썰이 나온단 말이야. 뭐 정치 평론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치에 관한 뭐 유튜브를 하고 싶다든지 그러면 이걸 한번 읽으셔야 돼. 이 책은 참 잘 써 놓은 그 강사책이죠. 그죠? 뭐 그 예를 들면 김유양 이 강사책이요. 저 변호사죠. 그죠? 제가 공부할 때 그때부터 인제 요약식 요만한 거 쓰기 시작해서 그게 인제 뿔고 뿌르 입소문이 타 가지고 뿔고 뿌른 게 인제 요즘에 그 나온 이따만한 책 있잖아요. 지금 그 책 있어요. 저기 기본 강의 헌법. 사 놨어. 여기 있잖아요. 제가 안 산 게 있어요. 요번에 산 거잖아요, 요번에. 심심한데 한번 보려고. 안 맞아요 근데. 옛날 같은 열정이 없어. 예. 그 요즘에 또 한승훈 교수님 책이 있거든요. 요거 있어요. 보여 드릴까요? 예.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저기 꽂혀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좀 너무 만연체더라고. 야 이 제가 또 한 글씨를 좀 읽지 말아요. 이렇게 뭐 읽어 보니까 참아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막 그래. 예. 허영 저기 교수님 저 옛날에 참 좋아하고 너무나 논리적이야. 저분 교수님 저기 강의를 들어오면요. 빙글로 들어오셔. 책도 안 들고 종이 한 장 안 들고 들어오셔요. 그러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 한 10분 전에 조교가 들어와 가지고 출석을 부르고 거기 저기 바글바글했죠. 강의 들으면은 한 100 명씩 들었죠. 예. 100 명? 120명 같은데. 그러면 조교가 칠판에다가 오늘 뭐 이렇게 쓸 갖다가 이게 그
제목을 탁 이렇게 써 놔요. 가지 치듯이 이렇게 제목을 탁 이렇게 써 놔요. 그러면은 들어와 가지고 인제 그때부터 이제 자 법치주의란 예 뭐 어떠 뭐 어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뭐 동화적인 스멘트에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하시는데 헛소리는 1도 안 하셔. 딱딱딱딱 교과서적으로 정말 교과서를 외우셨는지 그 얘기만 딱 하셔. 정확하게. 저처럼 이런 말도 안 하셔. 딱딱딱딱. 대단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권영성 이 서울대 교수 저번에 권영성 따님을 제가 제 절친의 친구더라고. 그래서 한번 저 강남에서 본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책이 대세였는데 이분은 수업 시간에 이게 얘기 들어보면은 수업 시간에 자기 책을 그냥 읽는대요, 강의를 안 하고. 이분은 자기 책을 하나도 안 읽고 딱 하시고 누가 대단하시겠어요. 예. 이분은 제가 인제 책을 한번 못 읽어 봤는데 난 못 읽어 봤어요. 너무 지루하더라고. 읽어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러니까 뭔가 참 옛날에 학문하신 분들은 좋긴 좋으셔. 이분은 뭐 독일에서 그 뭐 변호사 자격증까지 땄다는데 아직까지 처음부터 읽어 보죠. 근데 표현은 참 유려하고 좋아요. 근데 표현 유려하다 해 가지고 합격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거는 한번 읽어 보시는데 글쎄요 좀 이게 학문적으로는 가치가 있어 보이고 이분은 학문적으로 별로 가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그랬었고 별로 뭐 그 없으니까 했지. 그러니까 이분 책이 나오니까 이분 책이 그걸 했고 그다음에 저기 정해철 책이 그 변호사 정해철 책이 한번 나오다니까 그 신림동을 열었고 그 정해철 책이 인제 지고 나니까 김유황 책이 인제 떴죠. 그래서 대세가 됐어요. 됐는데 우리 그 헌법할 때는 절대 이런 거 보시면 안 되고 예 얇은 거 강사책 한 권으로 끝내실 생각하셔야 돼요. 뭐 시대가 그랬는데 뭐.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는 뭐 제미나이나 네이버나 이런 그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게 틀린 거야. 찾아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돼.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무조건 머릿속에 집어넣고 아는 체를 해야 돼. 그것만이지 뭐 허영 교수님에 따르면은 어떤 학설에 따르면은 이런 게 다 있어. 요즘에 근데 제미나이 한번 찾아봐 다락 다 나오지. 근데 그걸 갖다 비평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읽어라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음. 요거 설명 안 했네요. 그러니까 인제 그 책을 고를 때 요약, 기출, 오답, 정리, 포인트 강조 잘 된 거. 요게 잘 잡혀 있는 책을 고르면 된다. 예. 요즘 책은 거의 그런 게 많죠. 책이 인제 무한경쟁 강사들 분들의 무한경쟁책이니까 그런 게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인제 뭐 이 책 보다가 이 강사책 보다가 '아 저 강사책이 요즘 대세야. 저걸로 갈아탈까?' 이 생각하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어. 요즘 강사분들이 책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강사책에만 있는 책은 문제는 글쎄요 잘 안 낼걸요. 요즘도 출제할 때 그런 포인트를 그 공통적으로 책에 있는 거를 아마 내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내용이 중복되면 시간 낭비다. 이 말은 뭐냐면은 만약에 인제 기본서를 이렇게 보잖아요. 기본서에 객관식이 나오는 포인트 다 있어요. 근데 객관식을 따라 보는 이유는 기본서를 정리한 다음에 내가 객관식에서 틀려 먹지 않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인제 2 개를 단권화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했어요. 그리고 객관식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은 1-2번 보고 버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걸 갖다가 시험장까지 들고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면 "누구는 객관식 책만 기출 문제만 봐가 붙었다." 그분은 천재인 거야. 여러분도 천재인가요? 하나만 보면 열을 추리할 수 있는 천재 아니잖아요. 예. 그래 가지고 저 법시모 게시판에 보니까 꼭 뭐 어떤 카페 사이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나 뭐 그런 생각이 '아이 뭐 법무사 시험 아무것도 아닌데 뭐 별거 아닌데 뭐 그 객관식 뭐 65점 못 봤냐?' 어. 65 점만 넘으면 요즘 다 봤잖아요. 그럼 객관식 봐 가지고 뭐 나름대로 다른 건 다 찍으면 되지. 그러면 맨날 로또 그 하듯이 하실래요? 예. 로또 하듯이 공부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짜 머리가 비상하기도 하고 로또 하듯이 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객관식을 한 2-3번 풀고는 이걸 갖다 계속 끌고 가지 마시고 잘 틀리는 거는 여기다가 저기 그 단권화를 하고 몇 번 문제 나왔다. 내가 몇 번 틀렸다. 이렇게 딱 표시하시면 돼요. 제가 그런 것까지 가르쳐 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인제 옛날에 공부 한가닥 하시고 뭔가 사회생활 말 하시고 문서 작성 이런 거 다 하시고 하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이걸 갖다가 객관식 문제 해야 되고 요거는 결국에는 버려야 된다. 또 제가 같은 경우는 인제 객관식 문제집을 다 찢었어요. 옛날 사법고시 할 때부터 어땠냐면은 그 사법고시 1 차는 제가 인제 완벽하게 정복을 했어요. 근데 2 차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쓸데없는 책 읽는다고 시간 거기다 다 꼬라박아 가지고 정작 그 쓸 시간이 없었고 암기할 시간이 없었고 그래 가지고 시험장 들어가 가지고 개발서를 쓰고 나오고는
요번엔 되지 않을까 그런 헛된 꿈만 꾸다가 인생을 조져 먹었다고요. 그래서 사법고시든지 뭐든지 요거를 객관식을 한 번은 풀어보되 그때는 인제 뭔 짓인지 모르잖아. 자 읽어 보고 이해하고 포인트 잡고 아무리 해도 객관식 풀어보면은 다 틀린다고. 그러면 뭐 하라고요? 틀리는 거를 근데 중요한 거는 한 번 풀어 봐서 한 번 읽어 봤어. 그때는 맞췄어. 그런데 한 번 풀어보고 또 풀어보니까 이제는 또 틀려. 저번에 맞는 걸 또 틀려. 그걸 갖다가 한 3 번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객관식 그 저기 문제집을 버리면 안 되죠. 근데 인제 한 3번 정도 가 가지고 표시하면은 이제는 버리셔야 돼요. 객관식 문제집을 이렇게 파트별로 아니면 그 부분별로 뭐 1 장, 2 장, 3 장별로 오늘은 3장 버리고 거기는 다 버릴래 해서 저 같은 그때는 그래요. 풀고 당구나 하고 그때 찢어 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집에 왔어요. 그럼 뭔가는 내가 이거는 뭔가 깔끔하잖아요. 뭔가를 뭐 이렇게 내한테 당권을 완료했다. 이런 게 있으니까 미련 없이 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인제 저는 저번에 인제 공부를 할 때 요약도 샀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상품 요약집도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고대로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걸 보고 인제 객관식까지 문제 풀어 봤으면 이걸 보는 거는 뭐냐? 시간 낭비예요. 중복인 거지. 막 쓸데없는 책 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거 보지 말고 여기 다 해 놨어요. 이걸 다 해 놨고 그 이 2 개만 집중력 해서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해 가지고 단권을 시키면 이거는 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봐야 붙지. 이거 다 풀어보고 '아 나는 요약집이 필요해.' 그럼 이걸로 인제 공부하기 시작한다. 그럼 이거는 어쩌라고. 어차피 요약집에 빠진 게 여기도 있는데요. 이게 가장 포괄적인 거잖아요. 자기 실력을 그 할 수 있는 거. 그럼 판례집은 어때요? 다 있어요 여기. 근데 또 따로 봐. 그러니까 요약집 보고 따라 보면 판례가 몇 번 중복돼. 1, 2, 셋, 넷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판례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고 여기서도 보니까 4번 보네. 그러니까 좋네. 그 확신이 들어요. 책을 각각각 보면 볼수록 이게 뭔가 집중력이 흐트러져. 어. 그 말하자면 그 이만이 된 거지. 나는 중요한 것만 보겠다. 말하자면 여기 나온 거 보고 여기 나온 거 보고 요약집에 나온 거 보고 판례집에 나온 그 판례만 보겠다. 이런 심상이야. 그러니까 가장 포괄적으로 있는 거 여기 2 개 보면 가장 포괄적으로 있잖아. 여기는 뭐예요 또. 뭔가 여기는 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다 그냥 판례만 뽑아내 본 거고 요약집은 여기에 기출 문제만 요약해 놓은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볼 필요 없단 말이죠. 그 나중에 가서는 저 이거 안 봤어요. 결국엔 이것만 하다가 저번에 그 저기 당구나 저기 오답 노트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요걸로 오답 노트를 못 만들어요 결국에는. 문사집행법 여기 보면 민사집행법, 부등법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요약집 한번 봐 봐요. 이 시험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부등법을 이게 그 책을 보고 난 다음에 한 달 후에 요약집부터 봐 보세요. 요약집부터. 기본서 보지 말고 요약집부터 보면 뭔 소리인지 몰라. 앞뒤 맥락을 다 끌어 놨으니까 모르더라고. 그리고 요약집 사 놓고 정말 깨끗하게 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 없으면 버리거든요. 왜냐면 그것도 옆에 있으면 보게 돼. 판례집은 여기 그러니까 1년 전까지는 말하자면 그때 책에 보면은 편집을 언제 인제 최종 수정했다 이게 있잖아요. 마지막 판례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판례집을 사지 말고 그것도 어떻게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이 판례는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 사이트에 가면은 각 과목별로 각 법별로 최신 판례가 정리돼서 나와요. 절대 거기서만 나와요. 거기서 최신 판례 하나 해 봤자 4-5 밖에 그럼 간략하게 예? 적극, 소극 이렇게만 결론을 내 놨잖아요. 그냥 그것만 알면 되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그걸 편집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인제 그걸 갖다가 다시 프린트를 해 가지고 다시 오래 붙였어요. 다시 오래 붙여 가지고 다시 복사를 해 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써 놓든가 요약해 놓든가 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저기 1차 때 얘기했잖아요. 한 달 전 석 달 전인가 한 달 전인가 하여튼 시험 문제 만드는 바로 그 직전까지 판례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 판례는 여기서 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판례는 반드시 여기서 해 가지고 자기게 만드는 게 좋아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그거 때문에 제가 이 두세 문제 더 세네 세 5 문제까지인가 더 맞췄다고 했잖아요. 5 문제가 몇 점이에요? 누구는 1 문제 틀려 가지고. 누구라고 하기 그런데 제가 아는 사람은 1 문제 틀려 가지고. 1 문제 때문에. 제가 신림동에서 이 얘기하면 안 돼요. 신림동에서 공부할 때 지금은 국회의원 보좌관 하는 김모 씨가 있는데 그 김모 씨가 안타깝지만은 사법고시 1 차는 몇 번 붙었나?
예. 제 공부할 때까지는 한 번도 못 붙었어요. 같이 공부할 때까지는. 그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때 사법고시 1차 그 커트라인이 한번 시험 치다 보니까 인제 2회 두 번째인가 커트라인이 82.5 였어요. 그럼 누구누구야. 니 요번에 인제 82.5 던데 붙었냐? 니 점수는 어땠냐?" 그러니까 붙었대. 82.5 래. 딱 턱걸이 했대. 예. 그러면서 그날 막 잔치를 하고 친구들하고 술 먹고 예. 그래서 막 "축하한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집에 술 먹고 인제 그 축하주를 한 잔 하고 인제 집에 왔는데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더래. 예. 또 절친으로부터. 전화가 와 가지고 "아이 축하한다." 뭐 "그래 오늘 한잔 해 기분 좋게 들어왔지." 뭐 이러면서 했는데 "네 수험 번호가 몇 번이 맞지?" 이렇게 물어보더래. 아이였대. 동명이인이라는 거야. 동명이인. 와 그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알고 보니까 같은 이름인데 수험 번호가 틀린 거야. 와. 그러니까 실제 채점을 해 보니까 한 개 문제 한 개 때문에 떨어진 거야. 에휴 인생이 그런데 저번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뭔 기출문제만 풀어 갖고 그걸 갖다가 나도 그 천재가 한 걸 나도 한번 해볼 거라고 그걸 앉아 가지고 하신다고요? 물론 뭐 공부하는 사실은 뭐 그냥 뭐 '한번 해 보자.' 누구 한 번 됐으니까 '나도 안 되겠나.' 로또 긁는 심정으로 물론 그래 가지고 인생을 뭐 성공하는 분들이 있죠 뭐. 뭐 주식도 그렇잖아요. 친구 쩌라 감당한다고 주식이 뭐 친구 어디 뭐 투자하고 대박했대. 그런데 인제 손가락질하고 "에이고 뭐 그래 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냐. 인생은 그게 아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웬걸 근데 뭐 비슷하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나도 대박 터졌어.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사시려면은 뭐 할 수 없죠 뭐.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철저히 준비하시는 거.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코스를 끝내면은 철저하게 나는 합격증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확신해 가지고 1 년을 보내시면은 만약에 합격한다 뭐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인제 얘기했죠. 중복되면 시간 낭비니까 어쨌든지 객관식 책만 잘 정리를 하시고 오답도 만드시고 요약집 보셔라. 그러니까 저번에 1차 때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2020년 3월 말부터 제가 번쩍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다 요약집도 한 번씩 보고 판례집도 이렇게 참고하고 다시 체크하고 엄청난 회독수를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뭐 리트 로스쿨 지원한다고 난리 생난리를 치다가 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좀 많이 봤거든요. 많이 보면 뭐해요. 그러니까 기억 하나도 안 나 가지고 그러니까 요약집 판례집 집어 던져 버리고 이거는 그냥 뭐 쓰레기통에 버리고 요거만 가지고 요것도 객관식도 그때부터는 푸니까 계속 틀리는 거라. 아이 계속 뭐 이게 뭐 안 맞는 거는 객관식 보면은 그걸 갖다가 여기서 다 표시를 했어요, 객관식을 열이 받아 갖고. 난 그랬지. "니는 풀어도 상관없다. 니는 풀어도 안 된다. 그냥 쳐 외워라." 그래 갖고 객관식 빼고 말하자면 이 책에다가 상법은 아니에요. 상법은 그렇게 그러니까 민집이 되겠지, 민집. 이 악명 높은 민집이. 그래 가지고 인제 이걸 갖다가 요 김정호 법무사 책에다가 무조건 이거 그냥 이거 해 가지고 여기 있는 책도 너무 많은 거라. 예 그때 그 김정호 법무사 책 가지고 와 봤습니다. 정리가 아주 잘 되는데 이런 것처럼 넘어갔네. 여기 보면은 이런 거 사실 필요 없는 거는 이게 지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18 년도 13 년도 기출 문제로 해 가지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또 기출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핵심만 해 가지고 이렇게 나눴고 이런 거는 읽어 보고 너무나 잘 들어오고 별로 이제 출제가 없다. 이거는 뭐 이해가 된다. 어떻게든 되겠다 하면은 이렇게 하고 헷갈리는 거는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기는 뭐 매각계에서 이런 거 보면은 경매기 안 나오거든요, 이런 거. 그러면 이건 미련 없이 짝짝짝 읽지 마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했어요. 꼬랭이 사진이 나오네. 예. 여기 보면 여기는 우수수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7년 나왔고 17 년, 16년, 18 년, 16년, 18년 똑같이 나왔고 그래서 이것만 읽기 그러니까 여기도 본문에다 다시 표시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것도 몇 번을 보고 나니까 인제 뭐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기본서에서 열심히 보고 또 보고 다시 뭐 기출 문제 나왔던 건 다시 다 표시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안 돼 가지고 이걸로 오답 노트 다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읽어 보고 안 되는 거 오답 노트 막 헷갈리고 '이거는 외워야겠다.' 싶으면 발췌해서 외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3월 달부터는 객관식하고 뭐 요약집, 판례집 이런 거 필요 없고 무조건 이거 요약해서 외우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언뜻 보였지만 이거 다 잘라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상법 같은 경우는 뭐 문성신 강사 책을 봤다. 딱 보니까 뭐 깔끔하고 아까 보는 뭐 기출 문제 오답 정답 이런 거 잘 표시해 놨으니까 감을 잡기 좋고 그리고 예측하기 좋고. 예. 근데 이제 교수님 책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방향을 못 잡잖아요. 그래서 상법에 요즘 보니까 뭐 송옥열 상법 강의 저기 있거든요. 보여 드려요. 아이고. 여기 있잖아요. 제가 왜 없겠어요. 예. 다 사 놨습니다. 예 쪼금씩 읽어 봤어요.
읽어 보니까 지루하긴 지루하거든요. 읽어 보니까 이거 실무를 하면서 교수님 책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옛날에는 뭐 실무에 대해서 모르고 교수님이 그 설명해 주는 그런 것들이 전부잖아요. 뭐 이론 이런 거. 와 이러면 '야 이게 예 법리의 세계구나.' 이 생각하고 생각하고 막 이게 뭐 여기서 뭐 논리적 허점이 있고 이게 뭐라고 할까. 허점이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해야 타당한 결론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막 그렇지, 그렇지. 바로 이거야. 이렇게 읽었는데 요즘에서는 그런 그 표현을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도대체 이거하고 현실하고 뭔 상관이람?' 예? 그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 이론만 이렇게 따져 가지고 뭐 한담? 음. 말하자면 그거죠. "진짜 이거 실무 한번 해 보시지. 이게 되나?" 어. 차고 주장? 차고 보면은 그것도 웃긴 게 이 교과서 사례인데 전부 다. 진짜 대법원 판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진짜 김앤장 뭐 광장 이런 대법관 출신들이 해 가지고 이론적으로 싸우는 문제야. 그거 몇 억씩 받고 수임료를. 그래서 그게 이론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뭐 "건물을 잘못 쟀다. 난 착오다. 예? 그 취소하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어딨냐고 착오를 한 증거가. 안 돼요. 어. 그것도 뭐더라? 또 형법에 보면 그런 이론이 있잖아. 그죠? 알죠? 뭐 방법의 착오, 차격의 착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말하자면은 현실에서는 사람을 죽였으면 그냥 살인이지 그걸 어떻게 죽였는지 상관없거든요. 근데 뭐 "구덩이에 묻었더니 죽었더라." 아야 구덩이에 묻었더니 죽었다. 근데 구덩이에 묻기 전에 죽은 줄 알고 묻었더니 묻은 것 때문에 죽었다. 그럼 뭐가 살인이냐? 그러면 이것 가지고 막 교수들만 막 따지잖아. 예?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그럼 네가 죽였잖아. 그러고 끝나면 되는데. 뭐 고의는 그 행위 당시에 있어야 된다. 현실에 통해 먹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그랬지. 대법원은 어떻게든지 현실을 반영한단 말이야. 어떻게든 죽인 거 맞잖아. 한마디로 그죠. 어떻게든 네 행동 때문에 죽인 거 맞잖아. 그럼 살인이다. 끝.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교수님들은 안 그래. 뭐 소수들 자주 나가지만 뭐 썰이 뭐 5 개나 나눠지고 뭐 예 그게 뭐 1차 출제 뭐 그거로 근데 법무사 시험에서 그게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죠? 제가 알기로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예 나왔다 해도 할 말 없어요. 제가 뭐 법무사 시험을 잘 본 것도 아니고. 근데 안 나왔을 거예요. 너무나 이론적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예. 민법 이론에서도 그런 게 좀 많아요. 예 가장 현실적인 것이 뭐 진짜 뭐 줬다 뭐 저 우리 시험 나오는 거 보면 요번에 나오는 거 뭐 동시행. 그럼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돈을 언제 빌렸는데 뭐 사실은 실무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게 이거거든요. "내 돈을 언제 빌렸다." 뭐 청구하려고 그런다.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 언제 했어요?" 육하원칙에 따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인제 그런 걸 따지지 안 하고 현실에서 이제 소멸시효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걸 갖다가 인지도 안 하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이게 상사채무냐 민사채무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돈을 빌려줬다." 이러면은 "무슨 자격으로 빌려줬어요? 상대방이 뭐 하시는데요? 그리고 지금 상담하시는 분은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그것도 먼저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따지도 않고 그냥 "돈 빌려줬다." 이래 가지고 "아 그래 청구지 적어 가지고 소장 작성해 가지고 해 봅시다." 이렇게 딱 제출했으면 제가 그거 한번 해 봤어요. 상대방이 소장을 제출했더라고. 그래서 답변서를 쓰는데 가만 보니까 보험 대리점 사장이야. 그럼 뭐예요 그거? 상법이 적용되잖아요. 그럼 3 년간 소멸시효 끝이에요. 5 년. 맞나? 상사시효가 몇 년이죠? 이걸 까먹는데. 예. 갑자기 3 년하고 5 년하고 왜 헷갈리는지 모르겠네. 5 년이죠. 그래서 딱 보니까 5 년이 지났는 거라. 그래 가지고 그냥 뭐 "이거 상사 채권인데 대리점 그거 상인 아니냐." 그래서 5년 지났다고 판결이 그대로 나왔어요. 허무한 거죠. 예. 그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거는 오히려 다투지 않는 거.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 자 너무 헛소리가 많습니다. 그래 헛소리가 많은 게 이건 헛소리가 많을 수밖에 없죠. 민법을 좀 얘기하면은 민법은 이제 뭐 어 상법 기본서요. 상법 기본서 정찬영 아주 유명했던 거. 지금도 유명하죠. 그 사무실에 꽂혀 있는데 읽을 일은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또 누구 뭐 이게 이철송. 제가 이철송 시리즈로 공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회자법 많이 읽었어요. 시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 그리고 최준선. 예. 예. 그다음에 뭐 그 책도 읽었고. 읽었죠 그냥. 공부한 거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다음에 또 상법이 누구더라. 고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무 소용없더라 인생 사는데. 사법고시만 붙었으면은 출세를 했었겠네 그 당시에.
자, 민법은 1 차용으로 보는 거죠. 2 차하고 1 차하고 병행하시는 분이 어떠세요? 이러는데 일단 1 차만 집중을 하세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 1차 때는 저는 이거 봤거든요. 광락궁 알고리즘. 듬이 아니고 즘일 거예요, 알고리즘. 직관민법. 이거 보니까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음. 딱 뭐 기출하고 오답, 정답 포인트 강조 잘 해 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정신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적응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저는 이거를 추천을 한다. 자, 민법의 맥은 뭐냐면 요거는 2 차용이에요. 사례도 있고 그 1 차에 필요 없거든요. 괜히 거기다가 사례 한번 풀어 보자 해 가지고 안 읽으면 뭐 찝찝하고 읽으면은 뭐 1 차하고 관계없고 2 차랑 1 차랑 관계없고 이러니까 오히려 안 읽는 게 낫다. 1 차는요. 어떤 한 단어가 맞고 틀리고 이거지 어떤 문맥이나 이론의 정합성, 뭐 논리성, 예 그 현실에 얼마나 적용할 수 있는가, 예 뭐 꼬인 거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풀어내고 뭐 이론이나 판례에 따라서 결론을 내고 이거 아니거든요. 딱 읽어 보고 '이 단어가 맞다 틀리다. 뭐가 포인트다. 뭐를 봐야지만이 이 문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할 수 있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렇게 써 놓은 게 광락구 책이에요. 근데 요 민법의 책은 보면은 객관식이 보면은 요거 있잖아요. 아이고 예. 광락구 책은 없어요. 안 샀어요. 제가 1 차로 다시 공부할 그런 것도 아니고 요거 있잖아요, 여기. 정리를 참 잘해 놨어요. 근데 1 차를 표시를 하긴 했는데 1차 거기 포인트가 너무 막연하게 한 줄에 이게 한 줄에 뭐 1 차에 기출했다면 그 뭔 단어를 바꿔 가 가지고 뭘 포인트를 해 가지고 오답을 만들고 뭐 정답을 만드는지 이게 없기 때문에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2차 때 공부를 해도 늦지를 않다. 그리고 뭐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지금 내가 학원을 다니고 있고 학원 교재로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절대 책 바꾸시면 안 됩니다. 남들은 뭐 제가 만약에 학원 교재 다른 책으로 보고 있는데 문승진 상법을 내가 뭐 좋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 이걸 사 가지고 참고적으로 볼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제가 무슨 말을 드렸어요. 어떤 강사 책이든지 요즘 강사 책은 다 있고 완벽하게 써 냈고 근데 그 책의 표현이나 뭐 이게 뭐 종이의 질이나 글씨 크기나 이런 것들이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다. 빠진 거는 아무것도 없다. 어떤 책이든지 어떤 강사의 책이든지 뭐 요즘 뭐 어떤 강사 뭐 어떤 전인 강사 이런 책 있잖아요. 그거 하나 척 해두고 다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뭐 '나는 이 정도 되면은 뭐 좋겠다.' 이런 호불호가 있는 거지. 맥주를 마시더라도 '나는 뭐 칭따오를 마시겠다. 가스를 마시겠다.' 뭐 카프리를 마시겠다. 뭐 그거예요. 사실은 그거잖아. 그 맥주가 그 맥주야. 어떻게 해서 마시든 다 취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인제 그 1 차하고 2차 공부할 때 책이 마음에 안 들면은 뭔가 찝찝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심리가 지금 그렇잖아. 아. 옛날에 거기 사법고시 할 때는 무슨 게 그랬냐면은 '책 바꾸면 망한다. 반드시 떨어진다.'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에이 그게 뭔 그런 게 있어.' 그러다가 그거 무시하다가 못 붙었잖아요 여기. 그래서 아까 얘기해 드린 김준호 책 지금 와서 이거 보시면 안 된다. 옛날에는 이 목차대로 썼었고 여기 내용이 그대로 출제됐기 때문에 봤었다. 요즘은 절대 그러지 않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근거대기 식으로 했으니까 근거만 대면 돼요. 어떻게든 간에. 이런 책이 다 있어. 다 읽어 보면은 뭐 이리저리 조합하면 다 있어.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논문식으로 쓴 거잖아요. 수필식으로 쫙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이런 걸 읽으면은 오히려 더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책 보면은 몇 회독 그렇게 했지. 옛날에 사실 공부할 때 1 회독, 2 회독은 뭐 여름방학에 다 끝내고 뭐 가을바람 불면은 3 회독 시작하고 섭노트 만들기 시작하고 막 이랬다고. 그렇게 전설적으로 내려왔어요. 저는 그러진 않았지. 개무시해 줬지. 그러다가 낙동강으로 해야 된 거잖아요. 책 한 권 가지고 계속 읽으면서 요약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고대로 적어라. 이게 그때부터 들려오던 소리였는데 저는 개무시했다니까요. 제가 이 말을 계속 귀에 따갑도록 얘기해도 개무시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기 고집이 그런 걸 어떡해. 그게 또 이제 또 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고집이 없을 수가 없죠. 그 쓸데없는 똥고집. 예?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서울대 중에 고집이 제일 세다고. 서울대가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빨리 붙는 사람도 있지만은 오히려 똥고집 때문에 안 붙는 사람이 주도룩하다고 사신앙이. 어. 곽윤직 책, 아까 김영규 책, 양효은 책. 양효우 책 이거 양효우 교수님 책을 많이 본대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양효우 교수님이 그때 내 수업 들어가니까 그 민법 총칙과 물권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통합 교과 그러니까 그 절차법과 민사소송법과 그 민법의 통합 그 책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 출제는 그렇게 할 건데 내가 그 책을 쓰기 전에 빨리 붙어라." 이 말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인제 그 학원 강사 할 때는 그 법서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제가 책을 왜 안 사 놨겠어요. 저기 사 놨거든요. 민사법 특강을 보여 드릴까요?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짜잔. 예. 거꾸로 민사법 특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을 아울렀다 이렇게 보면. 예. 이야. 책이 참 좋죠. 음. 어휴. 그러니까 잠깐 읽어 봤어요. 어떻게 쓰셨나. 음. 법무사 되고 나니까 인제 관심이 인제 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했는데 이게 사판인가? 요즘에는 왜 이게 그 개정판을 안 내시는 건 모르겠어요. 저는 또 새 책을 좋아해 가지고 옛날 책은 싫어해. 한 2-3년 지나면 읽기가 싫어. 새 판을 봐야지. 이거 사판인데. 언제 출시했나 봅시다. 아이고 이거 제 사판 2020년 거네. 벌써 5-6년 전 거야 이거. 아 이거 고서가 돼 버렸네. 시간 참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저거 법문사 합격하고 이제부터 좀 제대로 된 책을 한번 읽어 볼까 하고 인제 욕심을 내 가지고 책 좀 사 놓고 이게 쳐다보기도 하고 참고하기도 하고 옛날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이래서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책이 좋아요." 이러면은 여러분들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한번 읽어 보고 뭐 참고하고 해야 되는데 뭐 실무에서도 별로 참고할 거는 없어요. 그리고 이걸로 공부를 한다 이러면은 택도 없는 소리죠.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아. 예. 근데 이런 시도를 한 거는 상당히 좋죠. 근데 책을 갖다가 인제 쓸 때는 뭔가 복잡하게 해 가지고 좀 그걸 갖다가 사례를 뭐 민사집행법 해 가지고 쫙 된 걸 썼으면 좋았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 요점별로 해 가지고 쫙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그냥 민사집행법 한 파트 이렇게 갖다 놓고 뭐 이게 민사소송법 객관적 병합이라고 설명하고 민법의 채권의 계약의 성립 이렇게 어쨌든 갖다 놓고 이래 가지고 계약법과 물권법 중에서 인제 중요한 거는 모아 두고 또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서 가장 중요한 걸 모아 놓으셨는데 그냥 이게 좀 뭔가 어우러지지 않는 듯한 저는 이렇거든요. 저는 신문 얘기를 좀 하자면은 만약에 우리는 항상 의뢰인들은 그러잖아요. 소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 받는 게 중요해. 어떻게든 돈 받으면 돼. 의뢰인들의 목적은. 법의 목적은 그렇잖아요. 해결하면 돼.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돼요. 예. 어떻게든지 만약에 소유권이 잘못 넘어갔다 그러면 말소를 하면 돼. 중간에 있건 어떻게 상관없어. 그러니까 의뢰인들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사기를 당했다. 돈을 돌려받는 게 중요해. 취소를 하든 두드려 패든 예. 상관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계약을 했다. 그럼 계약이 어디로 뻐그러졌는지,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예. 그 소송에서 만약에 답변서 준비서면 오간당하면 뭘 적어야 되는지, 어떤 요건 사실을 적어야 되는지, 어떤 증거를 들이대야 되는지, 저쪽에서 만약에 다시 방어가 나오면 그걸 갖다가 다시 재항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갖다가 다 염두에 두고 다 하거든요. 예. 등기가 어떻게 됐다 이러면은 형사 고소할 것까지 민사 집행할 것까지 민법, 물권법, 채권 이런 거 다 아울러 가지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하여튼 재미나이도 검토하고 판례 다 찾아 가지고 그 포인트 체크하고 판례에서는 어떤 거를 주장하고 어떤 항목을 이게 판사가 유의 있게 판단을 했나 그것까지 다 집어넣어 가지고 쫙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판결이 나와. 그러면은 인제 의뢰인이 뭔 생각하느냐. "돈 어떻게 받아들여요? 돈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 걱정하지 마시라. 제가 집행까지 다 해 드린다." 그게 이제 민사집행이잖아요. 그죠? 통장 압류를 하든 아니면 집에 들어 가지고 빨간 딱지를 붙이든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뭡니까? 급여 압류를 하든 그다음에 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압류를 먼저 해야 되느냐 가처분을 먼저 해야 되느냐 보선 신청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요건이고 책에 있는 건 다 필요 없어요. 왜냐? 소송 신청서 작성을 해 가지고 가처분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럼 인용 결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그럼 인용 결정이 됐다 일단 가압류 해 놓고 그다음에 소송해 가지고 인제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게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전해 갖고 그다음에 인제 뭘 해야 돼요? 채무자 신용 조회를 해야 돼요. 재산 조회를 해요. 재산이 뭐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근데 교과서에 보면은 그런 거는 잘 안 쓰잖아요.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안 쓰잖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엄청나게 실무에서 중요한데 그러면 인제 강제 집행을 하면은 재산이 이렇게 나오면은 통장을 압류를 할까?
아니면 이 사람이 그 직업 생활을 한다. 사회생활을 한다. 그럼 급여를 압류를 할까? 아까처럼 이제 뭐 통장을 압류할 때도 뭐 영업을 한다. 예 뭐 가게를 차리고 있다. 이러면 뭐가 뭘 압류하는 게 가장 유효하죠? 통장도 물론 좋지만은 신용카드다 결제를 하잖아. 그러니까 신용카드 결제 대금에 대해서 압류를 해 버리면은 이건 꼼짝 못 하거든요. 그것도 압류하는 거야. 그다음에 뭐 재산이 있다. 임차 보증금 압류. 제3자한테 채무자가 제3자한테 받을 뭐 이게 채권이 있다. 그럼 채권 압류하고. 그리고 압류 명령 추심해 가지고 그럼 추심은 어떻게 받아요? 추심은 그냥 그 압류된 그 저기 제3 채무자한테 연락해 가지고 "네 추심할 테니까 무슨 서류가 필요할까요? 본인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하면은 "무슨 서류로 확인합니다." 하면은 제가 뭐 "추심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하면 돼요. 그럼 끝까지 해서 그 의뢰인분들한테 주머니에 돈이 들어갈 때까지. 그러면 소송 비용은 어떻게 해요? 그럼 소송 비용도 이제 활동 신청해 가지고 다 받아들여요. 이런 것처럼 뭔가 절차가 10 개가 딱 있다고. 저는 좀 그런 걸 기대했지 여기서 이 책에서. 좀 그런 걸로 써 놓을 걸로 기대를 했죠. 근데 인제 너무 기대를 했나 우리 옛날 교수님이니까. 없죠 그런 거. 예. 그러니까 고런 거 뭐 그냥 가장 그런 거는 인제 뭐 실무 양식이나 아니면 뭐 실무에서 어떤 양식을 줬고 가압류할 때는 뭐를 중점을 두고 그 가압류할 때는 뭐 권리가 있다 이것도 소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보전 처분의 필요성이거든요. 여러분 들어봤죠 그죠? 어. 말하자면은 얘가 곧 자기 재산 처분해 버리고 튈 것 같다. 다른 데 이사 버리고 아니면 직장 그만해 버리고 통장 다 털어 버리고 말하자면은 곧 신용불량자가 될 것 같다. 배째라 하면서 그럴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모르게 기습적으로 가압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걸 갖다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걸 입증해 내면은 가압류가 기각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신청하면은 그 법원 재판부에서 전화해요. "아 요게 좀 그 보전 처분의 필요성이 좀 약한데요." 이러면서. 그러면은 제가 "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좀 들어보니까 그런 소문도 있던데요." 그러면은 그 가게 근처 가 가지고 임대에 내 놓은 거 이런 거 사진 찍어 가 몇 개 보내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 주게 돼요, 그 사무관이.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저기 의뢰인한테 그 가게 근처 가 가지고 "사진 좀 찍어 온나?" 이러면 사진 찍어 와요. 그리고 네이버에 그 거리 뷰 보면은 "옛날에는 가게를 잘 됐는데 요즘에는 거의 뭐 셧다운 내려 놓고 있다. 애가 이 인간이 언제 튈지 모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 여기저기 좀 적어 놓으면 얼마나 흥미진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인제 그 법무사로서 시간이 있으면 요런 책을 좀 쓰고 싶어. 그런 책은 지금 세상 천지에 없어요. 그래서 가압류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포인트는 뭐다. 뭐 그다음에 할 거는 뭐다, 뭐다, 뭐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게 진짜 말하자면은 모든 책을 아우르는 거거든요. 근데 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수님들 책들 기본서들 보면은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뭐 착오가 뭐 동기의 착오가 표시된 에라이 그런 거 평생 가 봤자 한 번 동기의 착오 표시되는지 아닌지 그 사례를 한번 하겠네요. 없잖아요. 그거 말하자면은 100 년에 한 번 나올 그 판례 가지고 계속 그 책에다가 써 놓고 거기다가 논문을 쓰고 동기의 착오가 어떠니 뭐 외국의 사례는 어떠니 독일의 사례는 어떠니 일본의 사례는 그따 대고 오다고 시큰 얘기해 봐요. 아무 소용 없다는. 물론 이 교수님들은 그런 그 쓸데없는 얘기하라고 있는 게 교수님이지만 또 실무하고 다르라고 있는 게 교수님이잖아요. 그죠? 그 상아탑 속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또 제 하는 말이 아까 문맥하고 또 비슷하잖아요. 상아탑 속에 있는 거랑 실무랑 또 저기 시험 합격하는 거랑 전혀 관계가 없다고요. 예. 그거는 뭐 제가 인제 설명한 건 다 거의 다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것이 좋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공부한다면 내가 다시 공부한다면 이 책으로 다시 하겠다. 예. 옛날에 제가 저기 그 사법고시 2015 년에 잠깐 다시 해 보려고 하고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걸로 봤어요. 너무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예. 가족관계 등기법 강사분 거 보면 되고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가족관계 등기법을 한번 읽어 버리면은 다 까먹어 버린다. 그게 시간 낭비예요. 한번 읽을 때 '이거 잘 나오는 거 내가 오답 노트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첫 번째 읽을 때부터 오답 노트 만드세요. 고거 한번 권해 드리고 싶고. 민사집행법은 민사집행법 요즘 강사분들 많잖아요. 저번에 얘기했던 제가 공부할 때는 김종호 이분 책으로 봤는데 아까 어땠어요? 잠깐 다시 보면. 그 모든 책에는 장단점이 있죠. 그죠? 장단점이 있어요. 사실 빼먹은 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오지 않는다니까 이게 안 나올 거는 과감히 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용이 많단 말이죠. 민집이 내용이 이렇게 많아야 될까? 말하자면은 매각 개시하면 이런 것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없었을까? 왜냐면 여기는 문제 하나도 안 나오거든. 그걸 갖다 과감히 딱 정리해 주고 포인트만 탁탁탁 정리해 "이것만 외워라."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고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음. 그런데 뭐 이 책을 보고 '아 이거 너무 내가 보기에는 너무 많다. 다른 뭐 다른 분들은 제가 뭐 강사분들 모르니까 다른 분들이 책이 더 좋았다.' 뭐 이러면은 그 책을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해하기도 좋고 정리도 잘 해 놨다 일단은. 근데 에 예. '좀 더 요약을 했으면 어떻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됐고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렇게 상법하고 똑같이 이렇게 단권화를 시키면 되고 오히려 이거는 안 보는 걸 추천드린다. 상등도 상등이 그때 좀 정리가 좀 책이 좀 마음에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안 하시고 원래 하던 분이 아니고 문선림 강사님이 그 이어받아셔 가지고 상등을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책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상등도 여러분 알아서 하시면 김경중 그 법무사님 책인가? 그건 들어는 봤는데 어쨌든지 그거 알아서 하시면 되고. 부등법 요즘 보니까 뭐 김기찬 법무사님 보니까 뭐 잘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김미영 법무사님 나오기도 하고 저는 오영관 법무사님 거 오영관 강사님 거 보고 유석주 법무사님 거는 책이 두껍고 서울대 실력파고 알아서 하세요. 나는 오영관 법무사님 거 오영관 그 강사님 거 봤는데 요거는 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봐도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을 것 같아. 요약집은 보지 마라. 공탁법도 좋은 거 많죠, 그죠? 보면 될 것 같고. 요약집은 보지 마라. 판례집 보지 마라. 예.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요약집은 보지 말고 완벽한 기본서를 보시되 그 기본서에서 뭐 이게 그 학원에서 하시는 거 강사를 해 가지고 이게 그 첨가 이게 해 주는 완전히 강사용을 쓰지 말고 그 누구나 그 예? 혼자서 지방에서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을 보면 돼요. 아니면 내가 뭐 강사 거기 보니까 뭐다 야. 예? 평생 뭐더라? 그 하여튼 코र्스 있잖아요. 그거 따라가는데 그 책을 산다. 그러면 괜찮고. 그다음에 이 2차 시험 치는데 인제 어 민법은 민법의 맥 여기 사례까지 다 있죠. 사례집 제가 볼 때는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그때 사례집 다 봤어요. 김영배 민법 금영배 사례집, 송덕주 사례집 또 누구가 사례집에 있다. 이은영 교수님도 사례집을 냈나? 아니에요. 이은영 교수님 없었고. 김준호 사례집이 있었어요. 김준호 사례집, 김준호 판례집. 쓸데없는 짓을 우쭈그리만 해서 책은 하여튼 이만큼 있어. 그 여러분들 그 장수생들 있잖아요. 장수생을 제가 비하하거나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무슨 걸 비하하겠어요. 책이 참 많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장수할지는 모르겠는데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책을 좀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 사례집을 안 보는 여기 사례까지 다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기출 문제는 직접 뽑아서 작성해 보고 첨삭 연습해 놓은 게 제일 좋지. 매일매일 내가 그 민법은 어떻게든 1 차에서 봤잖아요. 읽었잖아 좀. 그렇기 때문에 보자마자 작성해 보고 비교해 보고 오답 노트 만드는 거예요. 저번에 보면은 인제 그 어떻게든 짧게 쓰는 연습, 압축해서 쓰는 연습을 제가 인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시간 있으면은 인제 민법에 대해서 어떻게 압축해서 쓰고 그 뭐 답안 같은 경우 어떻게 작성하느냐 이거 한번 하려고 하는데 적어도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뭐 천재라 가지고 다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렇게 해 보면은 참 이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 어떻게든 내가 살아온 그 개 같은 인생에 대해서 뭔가를 좀 이렇게 응징하는 돌아보면서 뭔가 그 구멍들을 메꾸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너무 한이 되니까. 너무 뻘짓을 해 가지고. 그 개 같은 인생에 대한 뭐 반성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듣고 여러분들도 막 쑥쑥 붙고 이게 윤홍천 법무사가 말한 대로 하니까 쉽게 붙었어요. 뭐 진짜 내 생각에는 1 년을 더 할 걸 뭐 조기에 붙었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뭐 돈을 받고 강사하는 것도 아니고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런 거를 제가 좀 해 볼까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제 업무량이 많고 오늘도 그 오후 3 시까지 소장 적는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계좌 지급 정지당해 가지고요. 간단한 것 같은데 그 양식에 맞춰서 쓰려면은 상당한 시간이 요하고 많은 거를 검토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청구 취지나 이런 거 단어 하나 바꾸는데요. 단어 하나 잘못되면은 전화 옵니다 법원에서. "이 단어 바꿔서 해 주세요." 그럼 사장님 그렇죠. 그럼 바꿔서 해 주면 지들이 바꿔서 해 주면 되는 거지 뭐 하려고 내보고 해 달라고 그러냐. 그러니까 법원은 철저히 신청을 안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바꾸지 않으면 만약에 그 표현 잘못돼 가지고 뭔가 니 왜 그때 그거 니 나름대로 고쳤냐. 국가배상 해내라." 이렇게 하면은 심할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 하나 바꾸는데도 직접 하라 그래요. 직접 해 가지고 신청하라 그래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당해 봤으니까 처음부터 그런 거를 다 이게 판례 다 찾아보고 왔고 다 맞춰 가지고 제가 그런 거를 몇 번 해 봤지만은 케이스별로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맞춰 가지고 해야 되고 도표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 가지고 사실조회 촉탁도 신청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뭐 오후 3 시까지 뭐 이렇게 하고 뭐 이게 다 일단 오늘 뭐 소송 비원도 다니고 이렇게 하고 보니까 시간이 없어. 일단 좀 맥이 빠져 가지고 지금 얼굴 벌게 가지고 지금 얼굴이 좀 벌겋잖아요. 그죠? 예 피곤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좀 소파에서 하다가 '아 뭘 해 볼까 오늘은.' 뭔가 기다리실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이거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봐도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없어. 이걸 보라 마라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좀 얘기해 보면은 뭔가 더 독특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지금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독특하니까 언제 어디든지 뭐 제 하나의 인생 실패기 이 로 받아들여 주시라. 예. 어떻게든지 저기 제가 입증을 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받아들이셔야 돼요. 8년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죠? 아 12년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뭐 사법고시 공부해 가지고 사법고시 공부하고 네 그 조기에 저번에 몇 개월이랬어요. 조기에 그 쌩통차로 붙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거는 진짜 아닙니다. 예.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민사집행법 공부해 보셨잖아. 그런데 왜? 부동산 등기법, 민사집행법 한 달 지나니까 기억나던가요? 저는 12 년이 지났어요. 말하자면 그림자밖에 남는 게 없지.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그림자.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보면은 '아 이게 포인트였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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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거였지.' 이건데 그러면은 그거 한번 '그래, 그래. 이거였지.' 하고 그럼 그 고대로 한번 써 봐. 써지나요? 안 써져요. 똑같아요. 첫날 만날 보나 연습 안 하면 '그래, 그래. 그거예요. 그거였지.' 그거예요 그냥. 예? 완전히 웬 뭐 라떼지 뭐. "라떼는 뭐였어." 이런 것처럼 똑같은 거야. 실질도 없으면서. 그다음에 민법은 그렇고 민법은 어떻게든지 책 2권 정도로 '인생을 끝내겠다. 인생까지 끝까지 보겠다.' 이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게 옛날부터 철칙이었어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넘어가셔야 돼. 이해가 안 되는 데서 출제가 된다?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를 내가 넘어갔다고 그걸 시험장에서 틀려서 내가 결국에는 법무사 시험을 패스를 못 했다. 이런 인과관계 성립할까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걸 갖다가 커버하려고 다른 책을 모심하시는 거예요. 일단 이해가 안 되면 덮어 두고 그거는 이해 안 됨, 뭔지 모르겠음 이렇게 별표해 놓고 다른 거를 끝까지 읽다 보면은 그때서 다시 한번 보면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어떻게든지 그 책으로 끝내려고 해야지 다른 책 사 가지고 이거는 이게 인제 패착인 거야. 내가 인제 만약에 이 책을 읽었더니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런데 김준호 책을 읽어 보니까 '야 이거 이해가 잘 돼.' 그런 분들이 많아요. 모르지만 이렇게 요약된 책이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 앞뒤가.' 그럼 욕심이 잘 나거든. 이걸 사례를 갖다가 다 파괴하면 어떨까? 그때서야 그 판례 번호 찾아 가지고 저 대법원 판례 사이트 가 가지고 그거 찾아보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실무를 하지 않으면 판례 그걸 알 필요가 없어요. 요약된 거 그냥 달달 외우시면 돼요. 그럼 키워드 잡아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건 이거 써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이거 앞뒤 읽어 보면 내가 이해를 잘 하겠다. 그럼 그 오늘은 이해가 됐어. 그럼 1 주일 후에는 그 이해한 걸 다 쓸 수 있어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거. 저만 돌이라서 안 되는가요? 그러니까 1 주일 후에도 기억하지 못할 걸 지금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디든지 한 책 가지고 계속 돌리라는 얘기예요. 그 민법에 뭐 사례까지 다 있으니까 사례집 볼 필요 없고 판례집 볼 필요 없고 여기 다 있으니까. 음. 그다음에 형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재정 강사가 책이 좋은 것 같은데. 저번에 보면은 제가 인제 어딨나 이인규 책을 보라 그랬잖아요. 저번에 보라고 안 했고 인제 이인규 책이 좋은 것 같다 해서 인제 오늘 다시 보니까 이게 좀 만연체야. 설명이 좀 줄줄 늘어져. 읽어 보면은 숨을 몇 번 쉬어야지만이 다 읽게 되고 다 읽고 나면 주어가 뭔지 기억 안 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좀 그렇대요. 뭐 이게 애로사항들 이렇게 읽어 보면 그렇대요.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가능성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지 않았다. 두 번째 가능성은 책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조기에 바꾸는 게 좋다. 신호진 요즘에는 보는 책이 없잖아요. 보는 게 없잖아요 그냥. 너무 오래됐어. 저도 보기 싫어요. 그게 너무 두꺼워. 어. 이인규 책의 단점이 뭐냐면 판례가 너무 길어. 판례를 그냥 너무 많이 써 놨어. 그래서 뭐 소설책처럼 읽어 보겠다 하면 이거는 뭐 유래가 많이 됐고 그만큼 많이 따져봐 왔으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변시책으로는 이제 적합한데 우리가 짧게 형법이 그렇게 뭐 깊이 있게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론을 막 그렇게 막 썰을 막 풀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도 그렇고 이세상 책은 뭐 책은 좋죠. 음. 근데 이거는 거의 뭐 대학원생급 대학원생들이 인제 그 연구를 위해서 읽는 책. '내가 형법을 다 섭렵을 하겠다.' 이러면 읽는 책. 이문책은 너무 소설적으로 풀어나가고 이해는 잘 되는데 요약이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이 세상 책이 너무 딱딱하게 써 놨고 뭔가 이해하지 못하게 무조건 외워야 될 식으로 써 놨으니까 그걸 인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약한 게 신호선 책이었으니까 그 나무의 그 발이고 너무 뭐 옛날 그러니까 그 독일 이론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독일 이론을 해 가지고 "뭐는 뭐다. 뭐는 뭐다." 뭐 이렇게 해 놓으니까 객관식으로 해 놓으니까 이 뭐 이게 좀 뭔가 썰을 풀고 이론의 그 첨예한 틈을 이렇게 끼워 맞추기는 뭔가 약했단 말이죠. 근데 이문책 같은 경우는 그걸 갖다가 논술을 착하게 써 놓으니까 뭔가가 좀 이게 사법고지 형식으로 써 놓으니까 그때 인기가 대단히 많았어요. 그 지금까지 밀어붙이는 거지. 그래서 이런 책 읽으시면 안 된다. 물론 읽으셔도 된다. 심심하시면 읽으시는데 리글 마인드는 갖추기 좋다. 근데 요즘도 얘기했지만은 뭔 일이 있다 이러면은 이 뭐 교과서 찾아보고 머릿속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재미나이 다 찾아보면 돼. "뭐를 당했단다 재미나이야. 무슨 죄책을 질까?" 그럼 특별글까지 촥 다 나와. 예. "판례 좀 찾아줘." 이렇게 하면 판례 다 찾아줘. 그럼 그 찾아가지고 요약 딱 하면은 완전히 뭐 도사가 돼요. 여기 있는 책보다 더 많은 도사가 돼. 예. 그러면은 저는 그 말이에요. 법무사 돼 가지고 돈 받아가면서 그런 거 찾으면 되는 거지. 이런 거 읽는다고 돈 들어가면서 예? 이거 읽을 필요는 없잖아요. 인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가만 보면은 요즘 그 법시 그 형법은 강론 위주로 출제되죠. 총론 위주로 잘 안 나와. 뭐 공범이나 공범 이론이나 뭐 책임 이론이나 뭐 위법성이나 이런 건 한 번씩 나오는지 그건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심각하게 그 이론 대립을 볼 필요는 없고 어차피 판례 최신 판례를 나오니까 최신 판례 위주로 구성 요건과 위법성 책임을 이게 구성하는 연습을 하면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걸 갖다 혼자서 해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형법을 틀을 잡아 가지고 혼자서 그 형법 답안이 왜냐하면은 민법 답안하고 좀 다르거든요, 작성하는 방법이. 말하자면 "어떤 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써 놓고는 인제 그 죄의 죄책을 쓰고 구성 요건에 대한 그 몇 조 뭐 강도죄 333 조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구성 요건을 강도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강취 이렇게 딱딱딱 쓰고 그다음에 사례는 어떻게 해당하는지 그럼 최신 판례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최신 판례 이렇게 봤다." 이렇게 딱딱딱 결론을 내리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한 문항이 30 점이고 20점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좀 깊이 있게 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번에 그 깊이 있게 뭐 이렇게 뭐 딱딱딱딱 목차 나눠 가지고 어 그 형법은 목차가 좀 약간 정형적이죠. 그죠? 그 정형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좀 판례도 첨가하고 이렇게 좀 아는 체 쪽 해야 되는데 아는 체 전혀 안 하고 최신 판례의 그 말하자면 사안과 이론만 썼다가 결국에는 23.5만 받았잖아요. 그죠? 형사소송법 19점 받고. 그래서 그걸 갖다 평소에 그 연습을 좀 하면 되는데 혼자 독학하시는 지방에서 독학하시는 분들은 그게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요 형법 같은 경우는 뭐 기출문제 그 책을 갖다가 좀 첨가를 하시는 게 좋고 아니면은 요 이세상 강사책 있죠. 이세상 강사책 보면은 여기 있는데 잠깐만요. 아이고 이걸 제가 또 왜 안 사 놨겠습니까. 궁금해서 사 봤죠. 제로슨 로스쿨 형법. 그러니까 이게 변시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딱딱딱 키워드로 외워 놓으면은 그냥 빠른 식으로 전체 포인트를 정리할 수 있도록 그 사례도 이렇게 해 놨고 중요한 그걸 갖다가 딱딱 줄도 써 놨고 예. 두께도 제가 볼 때 아주 이상적으로 적당한데 제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윌비스 그 출판사에서 나온 게 이게 무거워 책이. 이게 좀 그다음에 또 종이 재질이 좀 눈부셔. 반질반질반질해 가지고. 그래서 싫어. 뭔가 싫어. 내용은 좋은 것 같아. 그 이세상 박사 이 강사 이분이 오랫동안 책을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이 사실은 좋아요. 오랫동안 뭐 신규 책이 뭐 안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오래 뭐 다듬고 이렇게 몇 판까지 나온 게 뭐 축적이 잘 돼 있죠. 그죠? 음. 근데 이런 책의 또 단점은 뭐냐면 쓸데없는 것까지 안 주고 가만 놔뒀다. 근데 신규로 이게 뭐 이게 진짜 뭐 변호사 돼 가지고 저분 책이 요즘 뭐 따끈하다더라." 이런 거는 잘 쓰긴 잘 썼는데 요즘에 인제 핫 포인트를 잘 쓰긴 잘 쓰는데 뭔가 빠질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그죠? 음. 저는 그런 거 가지고 옛날에 막 고민하고 막 이랬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뭐 학원에 가면 "학원 책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러고 또 뭐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뭐 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법을 한번 읽어 보면은 이거 읽어 보면 되겠는데 조금 제가 읽기로는 너무 또 얄팍해요. 근데 처음 읽기로는 부담 없이 그냥 쏙쏙쏙 잘 넘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부담 없이 너무 잘 넘어가면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이 차를 말하자면은 너무 그 기억이 잘 나는 썰이 많은 뭐 얘기를 참 이게 깊이 있게 들려주는 그런 책을 읽으시려 하면은 나중에 요약이 안 돼. 진짜로.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런 책 읽어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도 몰라요. 근데 마음가짐이 차이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책인데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사실 뭐 형법 공부했고 아까 그랬잖아요. 책 다 읽었는데 강도점 한번 설명해 봐라고 대충 몇 줄로 설명하지 그걸 갖다가 뭐 깊이 있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책을 봐야 돼. 시험 직전까지 책을 봐 가지고 계속 반복해내야 뭐가 나오지. 누구라도 그렇게 안 하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교수들 책을 뭐 책 썼다. 그거 뭐 몇십 년 뭐 20년 강의한 다음에 책을 쓰잖아요. 20년 동안 연구한 거지. 그 이문 교수님 저 옛날 초판 서판에 보면은 이래요. 지금까지 강의를 하면서 모든 강의의 내용이 내 머릿속에 다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는 책을 쓸 때가 된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책을 쓰신 거야. 음. 그래서 뭐 요렇게 된 책이랑 비슷한 게 있으면 요걸 사 가지고 사례용으로 연습하면 좋겠다. 뭐 저의 제안입니다. 음.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이창현 책이 요즘에 핫하대요. 저 변시 없겠어 여기 있어요. 자, 자 보십시오. 예 이창현 책. 너무 두꺼워. 이게 몇 페이지더라? 저번에 사 가지고 심심하는데 이거나 읽어 볼까. 이창현 교수님 책은 사례 형사소송법이랑 최근 판례와 사례 이 책도 있어요. 제가 무슨 말 하겠어요. 예. 뭐 이 책이 좋아요. 근데 형사소송법에서 뭔 책이 1,400 페이지. 참 좋단 말이죠. 그리고 읽어 보니까 그 판례 사안을 고대로 옮겨 놓은 게 많더라고요. 읽어 보니까 이해가 잘 돼. 제가 진짜 그 변시를 준비한다 이러면 이 책을 안 보겠어요 절대. 그걸 어떻게 외워? 변시를 6 개월 한 뭐 6 개월 공부해 가지고 붙을 각오를 해야 되잖아요. 뭐 변시로 그냥 붙으면 되는 거지 그 무슨 학문 연구가 아니잖아요. 음. 그렇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봐라 이러니까 뭐냐면 아까 저번에 보면 김영한 책이 좋지 않다 이랬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약간 만연체야. 만연체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쭉 읽어야 되는 거. 문장을 핵심 문장을 간단하게 끝내가 다 이렇게 뭐뭐 했다. 뭐뭐이다. 그 이유는 뭐뭐이다 이러면은 참 이게 읽기가 좋아. 근데 뭐뭐 했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근거로는 뭐뭐를 들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의 경우는 뭐뭐이다 이러면 뭐가 뭔지 몰라요. 저는 그런 그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선호를 안 해. 그래서 좀 그런 것 같고 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영훈 교수님 책도 이영훈 강사님 책도 많이 보죠. 근데 이제 제가 저번에 그 2차 공부할 때 그나마 기억을 못해 가지고 기억을 그 이론을 정확하게 쓰는 거를 제가 지금 그걸 좀 못해 가지고 했는데 이걸로 정리하니까 이거 정주영 책이잖아요. 정주영 강사가 옛날부터 사시할 때도 제가 사법고시 할 때도 두꺼운 책을 잘 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뭔가 이론을 정리하는 데는 이 정주영 책이 이세상 책 가지고 기본서를 해 가지고 아마 했을 거예요. 제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이 잘 해 놨어요. 정리를 잘 해 놨어. 이론을 갖다가 딱딱딱딱딱 이게 요건 효과 해 가지고 딱딱딱딱 이게 간명간명하게 적어 놨더라고. 한번 읽어 보세요. 한번 읽어 보면은 서점에 가 가지고 읽어 보면 '아 편하다. 예. 편하고 요약 잘했겠다.' 이러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답안지 쓰듯이 잘 해 놨어요. 잘 적어 놨어요 이렇게. 제가 뭐 샘플을 이게 샘플 찍어 올리면은 그 저작권법 위반인가? 음.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로 그나마 단기간에 좀 그나마 정리를 할 수 있더라고요. 기억해요? 못해요. 그때 전문법칙 뭐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기억이 안 나 가지고 대충 썰로 풀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판례가 나왔는데 판례를 기억해서 떠듬떠듬 썼는데 이론을 좀 이게 첨가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19점 받았잖아. 이야 50 점에서 19 점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이걸로 봤으니까 그렇지 이재성 책이나 다른 책을 봤어 봐요. 큰일 나지. 그래서 이게 좀 고맙긴 고맙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책이 어디서 나왔냐면 네오 고시뱅크에서 나왔는데 무거워. 안 그러면 제가 뭐 이재성 책 보느니 저 이재성 교수님 그 작고하신 좀 보느니 이거 한번 읽어 보려고 생각했는데 무겁다는 말은 이게 재질이 아까 그 이재상 박사 강사 책하고 똑같이 반들반들해.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샤프로 쓰면은 뭔가 미끌미끌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도서관에 들고 다니면 무겁단 말이야 묵직한 게. 아이고 뭐 이제 책을 이따구로 내는지. 응?
이 책을 그냥 천년만년 들고 다닐 건 아닌데 한번 딱 보고 그냥 탁 버리고 그냥 예 시험식으로 딱 하도록 만들어야지. 저 같으면 저 책 다 찢어 가지고 그냥 그걸로 만들겠어요. 바인드 만들어 갖고 내 다시 그 오답 따야 그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 기출 연습. 예. 다시 사례가 있으면 내가 인제 내 형식으로 딱딱딱 만들어 다시 만들어요 책을. 그런 욕심이 있어요. 한 200년 살면 저 책 한번 만들 텐데. 한번 제 마음대로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요즘 책들이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그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그런 걸 좀 못 느꼈는데 제가 인제 소장을 적잖아요. 법문서를 적다 보니까 쓸데없는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야. 쓸데없는 말을 하면은 그 판사의 날카로운 지적. "아이고 이 윤웅천 법무사가 썼다는데 이게 쓸데없는 말 감정적인 말에 써 놓고 무시가 들어가냐." 근데 어떤 사람이 딱 쓴 글이나 이런 걸 딱 봤더니 뭔가 요건이 탁탁탁탁 맞고 '야 이거는 뭐 야 너무 잘 썼어.' 이러면은 '야 이거 법무사라도 무시 못 하겠는데.' 뭔가 이게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싶거든. 그러니까 제가 인제 그 신경을 많이 써요.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도 예 짧게 하려고. 그러니까 한 문장을 쓰더라도 딱 그 문장에 힘이 있도록. 너무 길면은 말이면 다리가 예 그냥 뭐 그 나뭇가지로 그냥 긴 다리를 만들어 갖고 그냥 어디서 눌러도 뭐 출렁출렁 뭐 그냥 뭐 부서지는 것처럼 그런 다리를 만들면 안 되잖아. 뭔가 단단한 다리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앞뒤가 탁탁탁탁 이렇게 수미상관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책들 중에는 그렇게 써 가지고 좀 만연체로 쓴 책들이 많다.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는 게 약간 만연체다. 제 느낌입니다. 그 정주영 책은 눈에 쏙쏙 들어오는 표현이었는데 책 재질이 안 좋더라. 근데 그 우리 법무사 그 또 보면은 강사 보면은 그 있잖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다시 공부하면은 '이 책으로 하겠다.' 뭐 이거지. 여러분은 '이 책 봐라.' 이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인제 선호하니까 여러분 한번 뭐 마음을 못 정하시면 한번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뭡니까? 극히 주관적인 선택이다. 내가 다시 공부하면은 제가 선택할 거라는 이게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본 거는 이창현 책 봤더니 좋긴 좋더라. 근데 이거 공부하려면 2년 동안 공부할 생각하면은 이거 한번 읽어 보시라. 근데 우리는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그래 우리가 형사소송법 관련해서 쓰는 거는 고소장, 그다음에 피고인 의견서 이거밖에 없어요. 합의서, 처벌 불원서 이런 것만 써요. 그것도 샘플 보고 쓰면은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뭐 구약식 그 약식 명령 떨어졌다. 그러면 억울한 게 있습니까? 그럼 정식 재판 청구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식 재판 청구해 가지고 만약에 인제 그 공판이 열린다 이러면은 뭐 "증거 뭐 있냐?" 이래 가지고 증거 좀 제출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전문 증거가 문제가 되느냐. 그 일반인이 그 소송하는데 전문 증거가 문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 뭐 정치인들 소송할 때 뭐 김앤장, 태평양 둘이서 막 싸우고 막 예? 정관들이 싸울 때 그때 뭐 전문 증거 어디 카더라 누구한테 들었더니 뭐 만약 요즘은 명태균이가 뭐라 하는데 명태균이 누구한테 들었다더라 뭐 이렇게 하면 그게 전문 증거인지 아닌지 막 싸우고 막 이러는데 우리한테는 뭐 전문 증거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 책 이거는 보면 안 되죠. 이주원 전 판사 이 책 좋습니다. 대학교에서 아까 얘기 드렸죠. 여기 있다. 판사가 했으니까 얼마나 책을 엄밀하게 썼겠어요. 분석적으로. 그거 제가 읽어 봤어요. 왜 읽어 봤겠어요. 잘 써 놨더라고. 예. 여러분들도 그 네이버 이런 데 뭐 무슨 형사소송법 추천 해가 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한번 검색해 봤어요. 봤더니 이 책이 좋다고 사람 한두 분도 있어요. 이 책이 좋긴 좋죠. 이 책으로 정리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두껍다. 그런데 이 책으로 정리하려면 대단한 정신력이 요구된다. 3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가면 뭐 지력이 완전히 뭐 하늘을 뚫잖아요. 천장을 뚫잖아요. 법 공부하겠다 이렇게 탁 하면은. 저는 그런 정신력도 안 되고 그런 지력도 안 되고 쪼끔만 읽고 나면 지치고 들어 누워야 되고 이러니까 이런 책을 소화를 못 해요. 옛날에 인제 사법고시나 제가 사법고시 변시 얘기 안 하고 사법고시 하는 이유는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사법고시 얘기하죠. 제가 뭐 변시를 뭐 해 봤겠어요? 뭐 변시가 뭐 어떤 수준인지도 모른단 말이죠. 뭐 수준은 뭐 들어보니까 별로 그렇게 깊진 않다 이런 건 알고 있지만은 변시는 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책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강사 책들 처럼 잘 적어 놨는데 교수님 책의 그 특징이 뭐냐면 너무 포괄적이야. 포인트가 없어.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 중요한 포인트 다 빼고 쫙 미꾸라지처럼 다 피해 가지고 구석에 있는 거, 불이타 그런 거 좋아하는 사법고시 출제 경향 같으면 이런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메테독을 해 가지고 싹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 안 그렇잖아요. 중요한 것만 나와. 최신 판례만 나오고. 최신 판례 중에 중요한 건 나와. 학설고 또 썰만 푸는 게 아니고 정말 현실적으로 중요한 거 나오고요. 이런 책을 볼 필요 없어요. 강사들 책들 보면 다 그런 건 다 해 놨어. 경영을 다 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봐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은 보지 마시라. 저는 한번 봤다. 배종돼요? 안 봤겠어요? 봤어요. 처음 봤어. 신림동 가 가지고 배종대 책이. 왜냐하면 배종대 책이 그때 사례를 앞에 간단하게 해 놨어. 고려대 교수. 그래 가지고 이해하기도 좋았고. 남들은 그때 이세장 책 가지고 이세장 책이 좀 난해한 경우 난해했거든요. 가지고 열심히 이세장 사례집 외울 때 저는 속 편하게 그냥 배종대 거 그 신림동 고시원에서 혼자 보고 있었단 말이지. 미쳤지. 그러니까 속이 좀 불편해도 이게 따라가야 되는데. 예. 그리고 배종대 거 책 보니까 그때 임동규 여기 판사님이에요. 임동규 판사 책 요즘도 보니까 서점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집도 있고 좀 깔끔했어, 판사답게. 표현도 깔끔하고. 그리고 이 책을 봤는데 이 책이 패착이었던 거지. 왜? 이 임동규 책을 보면 사례집 보면은 사례만 이렇게 강조를 해 놨어요. 오히려 이세장 책을 보면은 사례를 강조해 놓고 목차하고 말하자면은 위법 증거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이러면은 사실 그랬거든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세장 책 이게 목차대로 쭉 쓰면 되거든요. 근데 임동규 책은 중간에 사례가 있으니까 아차할 수 있는 게라. 그 사례만 적을 수가 있는 거라. 처음부터 목차 잡고 적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안 봤지. 이세장 책을 봤지. 그냥 뭐 하면은 거기 있는 두 문자 딱 외우고 이랬으니까. 나만 이 두 책 가지고 끙끙대더니. 아이고 참 병신이죠. 그 형사소송법도 인제 50점으로 나오니까 최신 판례별로 사례별로 정리하는 걸 추천해요. 처음부터 책 이렇게 막 읽지 말고 정주영 책을 만약에 이거 보더라도 처음부터 이렇게 만약에 변호인의 변호권, 만약에 뭐 진술 거부권 진술 거부권 나오겠어요? 사시에서는 옛날에 진술 거부권에 논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여기 이세상에 나오는 목차 딱 외우고 있다가 진술 거부권 뭐 의의 뭐 문제되는 경우 뭐 판례 뭐 이렇게 썼겠지만은 요즘에는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사례별로 딱딱 나오는데 그런 사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판례에 대한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 목차대로 써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런 거 가지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최신 판례 사례별로 정리하는 걸 추천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도 그랬지만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은 오래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고 뭐 장수생들을 몇 번 굴러봤겠죠. 근데 처음 공부할 때는 학원 강의나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면서 사례별로 따라다니면서 그걸 외우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예. 자 같이 뭐 사법고시를 많이 해 보셨다. 예. 그러면은 뭐 이런 책 가지고 혼자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저는 뭐 그랬을 겁니다. 요 두 개 가지고 최신 판례 다 뽑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매일 썼을 거예요. 예. 42.5가 뭐냐 막 이러면서. 자 민사소송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거 왜 안 내려가? 그 책이 이창훈 강사가 참 좋은데요. 이거 박사학위로 받으셨잖아요. 단점은 글씨가 눈이 너무 아프다. 예. 전 그게 시력이 안 좋다. 또 단점이 뭐냐면 양이 너무 많다. 예. 근데 요즘 민사소송법이 구석구석이 나오잖아요. 저번에 제 칠 때는 가집행 가집행 취소로 의한 가집행물 반환에 대해서 논하라 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요약서 이거는 비추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민사소송법은 철저히 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법무사가 되려면은 민사소송법에 대해서는 줄 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민법이랑 민사소송법은 욕심을 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민법이 이 책이 민법이 매기 책이 저게 그러면은 저거는 강사책이니까 다른 교과서보다 없지 않아요? 절대 안 그래요. 내용이 더 많죠 저거는. 2배가 많을 거예요. 한 3배가 더 많을걸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볼 때는 이 책하고 거의 민사법의 양대산맥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제가 신림동에서 2002년 갔을 때 그때부터 이제 초판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신림동에 가니까 그때 강사 생활 시작한 게 누구냐면은 박승수 강사. 25년 지났나요? 근데 파리파리한 박승수 강사. 그전에는 누군가가 한 명 있었어. 누군가가 한 명 있었는데 민소법 강사하면은 그렇게 신림동에서 주름 잡는 강사가 없었어요.
근데 그 박승수 강사 전에 좀 이게 하던 분은 사례집도 있었는데 이분은 제가 볼 땐 자기 본업에 더 충실했던 분이었어. 근데 박성수 이게 그 강사는 제가 자기 본업보다 그때부터 책을 내기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뭐 상법도 내시든가 민법책도 내시든가 했는데 저는 이분 책을 그때 한번 요약집 보고 그때 강사 생활 시작하면서 요약집을 요만한 걸 하나 냈어요. 기출 포인트 판례 그다음에 사례 요약집 해 가지고 딱딱딱 냈는데 그러니까 2단 책을 2 단으로 냈어, 2 단으로. 내 가지고 글씨도 쪼잘한 게 해 가지고 그래서 인제 합격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쉬운 책에다가 그걸 갖다 단권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달달달 외우는 거였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학원에서 다 그랬어요. 근데 저 때문에 그는 저는 뭐 했느냐. 예. 공부정책을 참 미쳤지. 그 호문인 책 읽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라. 스트레스가 없더라고요. 참 읽으면 이해가 잘 되고. 그래서 '아 나도 쓸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 요즘 보니까 또 서울대 전원열 교수 책 음. 여기 뭐 핫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변시글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한번 읽어 봤더니 그냥 그렇게 써 놨다. 그 내용이 읽어 보면은 저거 읽고 내가 볼 때 저거 한 3 회독 읽어도 민소법 쓸 수 있는 애 못 씁니다. 근데 이제 이창한 이 강사의 책은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쓸 수 있게 해 놨다. 공부를 하고 고 분야 챕터 이렇게 읽으면은 사례도 해 놨고 뭐 행시 사례 뭐 이게 다 변시 사례 다 중요한 사례를 다 갖다 놨으니까 목차 잡기도 좋고 뭘 써야 될지 고 특히 판례 쓰는 거 판례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건 막연하잖아요. 다 쓸 수도 없고. 근데 이창한 강사는 판례를 딱 쓸 만큼만 이렇게 요약을 해 놨으니까 아주 좋더라.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이 책 안 했으면 제가 떨어졌다고. 왜냐하면은 그 시간 내에 한 달 동안 저거 민사법만 정리했으니까 15일 동안 그냥 말하자면 10일 동안 민소법 정리한 거 아니에요. 그 10일 동안 정리하기는 저 책밖에 없는 거라. 그러면 박승수 책은 어때요? 저는 이 책을 안 봤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 사법고시 시작할 때 그 거부감 때문에 저분은 말하자면 그 제 머릿속으로는 이게 돼 이시윤 플러스 박승수 요약집 단권화 이게 박혔기 때문에 뭔가 딱딱하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반감이 생겼나 봐. 그래서 저분 책은 안 봤어요. 뭐 저분 책이 그때부터 계속 정리를 했으니까 좋았겠죠. 그랬는데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뭐 물론 비교를 해 보세요. 그래서 박승수 책도 많이 보기도 하고 뭐 강의도 듣기도 하는데 비교를 해 보고 한 기준은 뭐냐? 아무리 책이 좋아도 내가 시험장에서 그걸 갖다가 그 답안지에 현출하지 못한다면은 말짱 꽝이다. 내가 뭐 시험장 외에서 설명하는데 막 이론을 설명을 해. 와 이런 이론이 있고 뭐 그래서 그 시간에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론 쓴다고 해도 점수는 1점 아니면 2 점밖에 안 돼요. 그럼 다른 요건을 써야 되잖아. 바바박 써야 되는데 그럼 다른 요건을 빨리빨리 외울 수 있도록 하는 책이 좋지. 어떤 책에 보니까 막 한 페이지 막 10 변을 초안했어. 막 이렇게 막 소수설로 막 이렇게 막 써 놨어. 예? 근데 그걸 보고 야 박수를 치면서 '역시 이 이론이 참 정합하고 내 마음에 들어.' 그래 갖고 그 소설을 열심히 써 보세요. 점수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은 시험일 뿐이다 이거죠. 연구하고 싶으시면 박사과정 가면 되고. 제가 이 말을 누구한테 하겠죠. 즉 저희 과거한테 하는 거예요, 저희 과거한테. 과거의 나에게. "너가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야 제가 좀 속이 시원하겠어. 그래서 저기 이거 책을 보다가 전병서 이게 교수님 책이 한국 외대 교수님인가요? 정경환대 교수님인가? 저 책에 보면 사례집도 있었고 판례집도 있었고 기본서도 있었고 기본서도 사례 판례 이렇게 잘 적어 놨어요. 근데 패착이 뭐냐면은 옛날 사법고시는 사례 완전 사례 형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준 사례였어요. 뭔가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사례가 있으면은 거기에 관련된 이론을 쓰고 그다음에 인제 문제점이 되는 거는 학설 판례라고 이거 써 가지고 그다음에 사안의 경우에서는 이게 이론과 사례를 합해 가지고 이게 결론을 내려줘요. 그런 형식으로 간단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쓸 게 많잖아. 그럼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면서 요약이 팍팍 돼 가지고 다다다다다 써야 되는데 뭔가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준 사례는 아니고 사례로 형태로 본 거야. 50 점짜리 문제를. 그럼 사례만 보고 사례만 하고 뭐 학설 대리만 읽고 판례만 써 주고 거기에 대해서 사안의 경우만 써 줬으니까 반 점밖에 안 났다는 거지. 그리고 제 점수는 30 점까지만 된 거지 50 점이 아니고. 30 점까지만 됐는데 거기 다 까고 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지. 그 준 사례도 열심히 어떤 기본서에서 나오는 거를 이게 목차를 잡아가 쓸 생각은 안 하고 내 나름대로 그냥 목차 써 놓으니까 점수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래서 개판을 쳐 놨다 그렇게. 앞뒤가 안 맞도록 연습해 가지고. 어. 요즘 보니까 또 김영엽 이게 판사인가? 책이 두껍대요. 왜 이렇게 저기 있어요. 일어나기 싫어가 이제는 시간이 2 시간 다 되니까 일어나기 싫어가 안 하는데. 옛날에 이제 정동영 책도 지금도 나오대요. 어.
이게 그 초록색 줄 쭉쭉쭉 가 가지고 한번 읽어 봤어. 이게 내가 천재인 것 같아. 이 사람이 그 저기 옛날에 거기 형사사법 국제 형사사법 재판관도 했나 아마 그래요. 그 정동윤 책이 상법도 있어, 상법도. 상법도 상하로 있었어. 그리고 저 책이 정동윤 책이 상법이 아주 좋았어. 남들이 받겠어요. 읽어 보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저는 상법은 정동윤 책으로 봤는데 별로 결과는 안 좋았다. 그래서 이분도 내가 볼 때는 아주 천재다. 책은 좋다. 아. 근데 지금 보면 아주 유리할 거예요. 지금은 이게 뭐 서점 가서 보지도 안 하고. 이분은 이제 명예퇴직하셨고 이분도 요즘에는 책을 안 쓰시더라고요. 이제 열정이 이제 줄어든 거지. 왜 그럴까? 배가 부르신가?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좀 그 은퇴하기 전까지 우리 법무사들은 80 까지 일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밴드에 어느 법무사가 "법무사의 가동 연한은 70 입니까? 65 입니까?" 이렇게 하길래 어떤 법무사가 일단은 75이 아닌가요? 또 어떤 썰은 80이 아닌가요? 이러고 어떤 또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은 100 까지 해야 됩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답변할게요. 저는 65 까지만 은퇴할랍니다. 그 시골에 가서 텃밭이나 하면서 그냥 놀래요. 이만했어요. 그랬더니 그 나이 드신 그 대선배 그 법무사가 있어요. 보면 아마 80 몇 세일 거예요. 아주 활동을 그 밴드에서 활동을 하시고 글도 아주 깔끔하게 잘 쓰시고 뭐 "유릉천 법무사님 우리는 열심히 그 하여튼 100 세까지 예 일할 수 있을까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힘냅시다." 이러면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민사 서류 작성은 이걸 갖다가 뭐 1 주일 잡고 요것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다른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한 문제씩 연습해 가지고 내일 또 보시고 허점을 잡아 보시고 자꾸 이렇게 집중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청규 법무사님 얇다. 그래서 좋다. 저게 민사 서류 작성이 이튿날 보잖아요. 그때 코로나 때였는데 마스크 끼고 인제 시험장에 들어갔죠 아마. 근데 이튿날 가니까 입구에 연수원 그 들어가는 입구에 이청규 저기 법무사님이 딱 있던 거라. 갑자기 반갑더라고. 제가 뭐 강사 수건 저기 수업은 안 들었지만은 책을 보다는 직접 보니까 그래 가지고 악수를 하고 법무사님 제가 인제 법무사님 책으로 공부했습니다. 열심히 오늘 뭐 좋은 기운을 받아서 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 법무사님이 그때 생수통 요만한 거 하나 줬어요. 아리수인가? 분홍색으로 된 거 받고 그렇게 시험장에 들어갔죠. 그래서 뭔가 기분이 좋더라고. 꼭 붙었죠. 저번에 얘기했죠. 이청규 강사님은 우리 그 법무사 연수할 때 강사시라고. 그리고 뭔 일이 있다면은 그렇거든요. 뭐 나중에 인제 법무사 되면 다 트고 지내요. 알고 지내고. 그럼 사적으로 뭐 전화해 가지고 밥 한 끼 사달라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바쁘면 사주시겠죠. 그리고 뭐 인사집행비는 모른다 그러면 전화하면 또 가르쳐 줄 거고. 사실은 몰라가 전화할 일은 별로 없어요. 다 찾아보면 우리 뭐 책이나 뭐 제미나이나 다 찾아보면 다 해요. 그렇다. 자 부등법은 이건 뭐 강사분들 많잖아요. 저는 저번에 오영관 강사분 거 봤는데 뭐 아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등법은 워낙 정형화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얼마나 빨리 정리하느냐. 뭐 1 차에서 봤으니까 그때부터 1 순위 제가 추천하는 거는 1 순위 예상 문제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죠. 그죠? 앞에서부터 하지 말고 어느 게 가장 핫하고 요번에 출제될까. 왜냐하면 그것도 먼저 써야 계속 다음 할 때 다음 문제 쓰고 저번에 했던 게 뭔가 복습해 가고 다시 첨사하고 돌아가서 체크하고 이러면 몇 번을 보겠어요. 30번, 40번 보겠죠. 나중에 나왔다 이러면 뭐겠노. 일사천리로 쓰겠죠. 날아가면서 쓰겠죠. 그게 다르거든요, 속도가. 예. 자신감 있게 '아 이거다.' 하고 쓰는 자와 어디서 많이 봤는데 기억을 더듬어서 쓰는 자는 천지차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0 줄 차이가 나. 미친 듯이 쓰는 사람과 이게 이렇게 쓰는 사람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통독을 안 하겠어요. 다 까먹으니까. 등기 신청 서류 작성은 이것도 뭐 그냥 강사니까 맞춰 보시면 되죠. 음. 그래서 여기까지 어이구 걸로 뭐 2 시간이 넘죠.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와 저도 대장정의 길이었습니다. 뭐 이제 좀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 2 시간 동안 보신 분이 있을까 싶어요. 만약에 2 시간까지 보셨다면은 다 뭐 시청을 다 했다. 2 시간 넘게. 만약에 그렇게 댓글을 남겨 주시면은 제가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질문이 있으시면은 또 댓글로 남겨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성의껏 해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